여러분에겐 정말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기는요, 잘 다루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엄청난 도구가 되지만 잘못 다루면 인생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가 무엇이냐? 바로 생각입니다. 오늘의 영상에서는 이 생각이라는 무기를 나에게 유익하게 가장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려주는 복주환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선 생각을 가장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왜 생각을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어떻게 해야 그 생각을 정리해서 내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오늘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생각 정리가 되지 않으면 말을 잘 못하는 거죠. 결국은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좋은 얘기를 말을 해도 상대에게 인정을 받질 못해요. 그러면 인정을 받질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상처를 받게 되면 나중에 말을 계속 하지 않게 되겠죠.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머릿속에 정말 5만 가지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다 쓸모있는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그 생각 중에서 쓸모없는 생각을 빨리 비우고 버리고 쓸모있는 생각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기획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4배 이상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런 얘기가 있거든요. 공간의 크기만큼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디지털 공간은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깊게도 볼 수 있고 인공위성처럼 넓게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같은 툴을 추천해드리고 딱 30초만 시간을 내주세요. 북토크 시청자 중 약 60%가 구독을 안 한 채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북토크 채널의 비전은 더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주는 이야기를 전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인생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 재능이 부족해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행동할 용기가 부족해서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제 콘텐츠가 더 많은 분들에게 도달하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는데 말할 수 없을 만큼 큰 도움이 됩니다. 구독을 눌러주세요. 더 많은 분들이 콘텐츠를 통해 용기를 얻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구독 부탁드립니다. 복주환 작가님. 네. 작가님을 잘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건데 그분들에게 어떤 일 하는 분인지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어딜 보고 얘기할까요? 그냥 저보고 하시면 됩니다. 네, 저는 생각 정리한 분야에 대해서 성실하게 글 쓰고 또 강의하고 또 생각 정리 관련 앱까지 개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 정리를 잘하면 업무와 인생이 술술 풀린다라는 그런 사명감을 가지고 기업에서도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 강사이고요. 생각 정리 스킬 외 5권의 책을 쓴 저자이기도 합니다. 책이 굉장히 많죠? 생각 정리 스킬, 생각 정리 스피치, 생각 정리 기획력,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 그리고 신간 생각 정리 독서법. 네, 이 책까지 가장 최근에 굉장히 책을 많이 써주셨는데 근데 일단 가장 보시는 분들이 궁금해할 게 작가님을 모르는 분이 보면은 생각 정리가 뭐야? 부터 궁금하실 것 같아요. 생각 정리가 뭔가요? 생각 정리는 그냥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우리 머릿속에 정말 5만 가지의 생각이 있잖아요. 근데 그 생각이 다 쓸모있는 생각은 아닐 수 있어요. 뭐 잡생각, 딴생각, 여러 가지 생각들이 다 뒤엉켜 있는데 그 생각 중에서 쓸모없는 생각은 빨리 비우고 버리고 쓸모있는 생각을 더 쓸모있게 만들어가는 그 과정, 저는 그것을 생각 정리의 기술, 생각 정리 스킬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생각에 관련된 어떤 기법들 같은 게 있잖아요. 뭐 브레인스토밍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들과 생각 정리는 다른 건가요? 우선 여기에서 이제 저도 생각 정리라는 주제를 가지고 큰 주제를 가지고 시작을 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해주세요. 생각 정리? 그냥 머리로만 하는 거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기술이 필요해? 또 어떤 분들은 생각 정리하자라고 하시면은 명상이나 아니면 저도 오늘 아침에 요가하고 왔거든요. 요가해도 생각 정리가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어떤 분들은 잠을 이제 주무시거나 여행을 가실 때 생각 정리를 하고 온다라고 표현을 하세요. 저는 생각 정리를 종류를 크게 3가지로 구분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비우고 마음을 관리하는 그 멘탈 케어 측면의 생각 정리. 방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뭐 명상, 요가, 그다음 친구랑 대화 나누는 거,
그리고 운동하는 거, 생각을 이제 비우는 그런 활동이 있고요. 두 번째는 생각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활동인데 대중적으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생각 정리예요. 다이어리, 지금 메모하시는 거. 네. 그리고 우리가 뭐 책을 보다 보면 인풋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록하고 메모하고 다이어리 관리하고 하는 그런 측면의 아카이빙 측면의 생각 정리법이 있고요. 방금 말씀하셨던 뭐 브레인스토밍, 마인드맵 이런 측면, 제가 교육하고 있는 더 쓸모있게 만드는 그런 방법은 생각 만들기, 생각 설계학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기획적 측면의 생각 정리를 세 번째 생각 정리 스킬에서 많이 다루고 있는데, 근데 이게 저는 우리 현대인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부족한 하나의 능력, 좀 갖고 있으면 좋을 텐데 좀 이렇게 하기 어려운 그런 능력. 그래서 최근에는 AI가 그 능력을 좀 대체해주고 그 능력을 대신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AI가 나타났고 등장했지만 정작 내 머리로 생각하려고 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내 머리로 AI처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방법. 그게 이제 생각 만들기. 세 번째 측면이고요. 그래서 그것을 저는 좀 집중적으로 교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이건 방금 해주신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갑자기 떠오른 건데 AI가 생각을 만들어내는 이건 기획하는 거를 많이 대신해준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궁금한 것 같아요. 그 생각 정리를 업으로 하시는 분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직접 만들어내는 생각과 AI가 만들어내는 생각이 뭐 수준이 같은 것이냐 아니면은 AI가 정말 나의 생각을 대체해도 괜찮으냐 이런 거에 대한 작가님의 의견이 궁금하거든요. 근데 여기 앞에 제가 쓴 책이잖아요. 근데 이 책을 읽었다고 해서 그게 내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AI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외부에 있는 좋은 생각들 그걸 잘 요약해서 정리해주는 아주 좋은 어떤 정보인데요. 근데 그 정보가 내 머릿속에서 내 것으로 구조화 구체화되지 않으면 그건 내 것이라 할 수 없겠죠. 저는 AI를 쓰더라도 기본적으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 또 어떤 아이디어를 기획하고 싶은지 핵심 토픽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 핵심 토픽에 대한 그 설계가 기본적으로 뼈대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AI는 그 다음에 그 살을 붙여주는 역할로 활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 생각이 먼저인 거지 AI가 먼저인 건 아닌 거죠. 아무리 AI가 잘 되고 뭐 잘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도 어쨌든 내 생각에 뼈대가 서야 된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AI에 되게 좋은 정보들이 많이 있고요. 책에도 좋은 정보가 있는데 내가 그걸 가지고 말을 하려고 해요. 근데 그 AI가 막 정리를 해줘도 내 머릿속에 이게 잘 이해가 돼야 되고 그리고 그것을 잘 기억해야 되고 또 그것을 입 밖으로 표현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또 확신을 갖고 이야기를 하려면은 그게 완벽하게 내 것으로 소화가 돼야 되는데 사람들이 AI를 많이 쓰다 보면은 어떤 생각을 좀 할 수 있냐면 착각을 하는 거죠. 내가 AI처럼 똑똑해진 것 같아. 나도 이렇게 생각했었어. 맞아, 내 생각이 이런 거야. 라고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사실은 그것은 저는 좀 착각인 것 같고 진짜 내 생각을 백지를 딱 놓고 또는 디지털 마인드맵 이런 툴을 놓고 한번 마인드맵을 그려보면은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 이게 딱 아는 것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있다고 해도 이것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좋은 책이 내 앞에 있어도 이것이 내 책은 아닌 거잖아요. 내 생각은 아닌 거잖아요. 그걸 잘 소화하고 정리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네, 너무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생각 정리라는 게 사실 작가님께서 이미 콘텐츠적으로 알려지신 분이기도 해서 그 필요성을 느끼시는 분들은 맞아 저거 정말 좋아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생각 정리라는 걸 처음 들으시는 분들 그리고 안 해본 분들은 야 그거 꼭 해야 돼?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에게 생각 정리의 필요성을 알려주려면 안 하면 뭐가 위험해. 생각 정리를 안 하면 이런 문제가 생겨. 그러니까 해야 돼 하는 그런 위험성 이런 게 있을까요? 이건 제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저는 어린 시절부터 말을 되게 잘하고 싶었어요. 그때 그 무대 위에서 뭔가 내 생각을 가지고 말을 잘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보통 말을 잘하고 싶지만 말을 잘하려고 하면 뭘 잘해야 될까요? 생각을 잘해야 되잖아요. 근데 어렸을 때는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뭔가 좋은 목소리, 좋은 발성법, 표현, 제스처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잘 되면은 그냥 생각이 좀 부족하더라도 표현이 잘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리 뛰어나도요.
머릿속에 이 콘텐츠가 정리가 안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그런 방법들, 콘텐츠를 만드는 방법을 모르면은 말을 할 때 횡설수설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생각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내가 어떤 순간에 내 생각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목소리가 아무리 좋고 발음이 좋고 발성이 좋아도 뭔가 머릿속에 꼬이는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하게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우리가 뭐 발표라든지 스피치라든지 이건 사실 하는 자리보다 일반적으로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는 그런 순간들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또 업무할 때 뭐 보고를 하고 아니면은 뭐 이런 회의 시간에 발언을 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때도 내가 평소에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방법과 그런 능력이 없으신 분들은 말을 잘 못하는 거죠. 아,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표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구슬이 서 말이어도 깨어야 보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그냥 막 횡설수설 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이런 얘기를 듣게 돼요. 그래서 하고 싶은 말이 뭔데? 핵심이 뭔데? 요지가 뭔데? 좋은 얘기를 말을 해도 상대에게 인정을 받질 못해요. 그러면은 인정을 받질 못하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자존감이 떨어져요.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면은 나중에 말을 계속 하지 않게 되겠죠. 그럼 존재감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이 생각 정리가 지금 단순히 뭐 말하기 커뮤니케이션 측면에서의 어떤 문제들만 말씀드렸는데 저는 그런 분들도 많이 봤거든요. 그 시간 관리가 안 된대요. 그리고 목표가 있지만 그 목표를 어떻게 이뤄 나가야 될지 모르겠대요. 머리가 늘 막 복잡하고 우선순위가 안 잡힌대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생각 정리가 되지 않으면은 시간 관리나 목표 관리나 이런 것들이 막 뒤죽박죽 엉키게 되고 뭐 가령 해야 될 일이 사실 막 5개, 7개 정도밖에 안 될 수도 있는데 머릿속이 막 복잡해요. 그러면은 해야 될 일들이 막 한 20개, 막 30개 이 정도 되는 것 같고 그러다 보면은 머릿속이 과부하되는 경우도 많고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도 많고 남들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상황들도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중간에 제가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이 아까 작가님께서 해주신 말이 목소리가 아무리 좋아도 뭐 아무리 유려하게 말을 해도 그래서 요지가 뭔데 이런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 메라비안의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그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목소리가 한 60% 이상 하고 뭐 결론적으로 비언어적 요소가 93%를 하고 내용은 7%밖에 안 돼. 뭐 이런 법칙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좀 부딪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목소리, 발음, 발성, 제스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게 먼저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한다라는 것 그리고 커뮤니케이션, 의사소통을 한다라는 것의 본질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생각을 상대에게 잘 전달하는 거거든요. 그게 먼저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표현할 것인지 그 표현에 관련된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방금 말씀 주셨던 그 표현법 그리고 발음, 발성, 제스처가 안 좋아도 된다는 건 아니고 일단 내 생각이 잘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후차적으로 만약에 내가 목소리가 좀 안 좋거나 발음이 안 좋거나 하면 그 연습을 통해서 길러 나가면 된다. 근데 아무리 목소리 그리고 좋고 뭐 이렇게 해도 이게 머릿속에 생각이 잘 정리가 되지 않으면 그렇죠? 어떤 얘기여도 멋있게 전달이 안 되겠죠. 사실 들으면서 저도 지금 보면서 작가님 말씀하신 걸 딱 보면서 사실 이게 설득력이라기보단 공감이 조금 안 될 수 있는 게 작가님이 일단 목소리가 좋고 일단 논리적으로 말을 잘하셔가지고 제가 좀 헷갈려요. 저 이 유려한 스피치의 결과가 생각 정리의 결과인가 발성과 목소리의 결과인가. 근데 생각 정리가 먼저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왜 드렸냐면은 어렸을 때 아까 이야기 드렸었잖아요. 저도 이젠 그 연극이랑 뮤지컬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발음, 발성, 제스처 연습을 굉장히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정작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해야 되거나 근데 그 말이라는 것은 공식선상에서 뭔가 이렇게 한마디를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어떤 아이디어 기획에 대해서 회의 시간에 발표를 해야 되거나 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있잖아요. 목소리가 좀 연습이 되어 있고 발음 발성이 좀 좋은 편이어서 이것을 준비하지 않고 말했던 경우도 되게 많이 있었어요. 생각 정리 스킬을 몰랐을 때는 그 자신감,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목소리를 믿는 거죠. 근데 앞에 딱 서서 만약에 10분이라고 하면은 한 2, 3분 정도는 자신 있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부터 머릿속이 새하얘지고 횡설수설하는 그런 경험들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게 먼저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언제 이걸 이제 해결하게 됐냐면은 정확하게는 군 시절 때였거든요. 근데 군 시절 때 그 군대에서는 시간이 좀 많이 있는 편이잖아요. 특히 자기 개발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는데 책을 많이 읽을 수 있었고 또 메모를 많이 할 수 있었어요. 즉 제 생각을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있었던 거죠. 한 1년 정도 남들 앞에서 말하는 것보다 생각을 잘 정리하고 인풋하고 정리하고 이런 시간들을 많이 걸치고 1년 뒤에 1년 한 반 정도 지났죠. 병장 때였어요. 그때 중대장님께서 발표력 경연대회 같은 게 있는데 나가 볼래?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제가 고민이 좀 많이 있었던 게 이걸 나가도 되는 걸까? 내가 과연 할 말이 있을까? 어떻게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책을 많이 읽고 또 메모를 많이 하고 평소 생각을 막 정리하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 아 그래 한번 시간이 있다면 내가 정리해서 말하면은 잘 될 수 있겠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대본을 막 썼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거를 이제 연습을 하고 나갔는데 그 좋은 결과를 얻게 된 경험이 있어요. 육군훈련소에서 그 발표력 경연대 1등을 수상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대본을 만들 수 있게 됐던 거예요. 대본. 내가 스스로 생각을 정리해서 대본을 잘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얘기를 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좋은 성과를 좀 낼 수가 있었어요. 조교셨나요? 훈련소 조교셨나요? 조교는 아니었고요. 육군훈련소 1등이라고 하셔가지고. 행정개원이었습니다. 아. 네네. 혹시 육군훈련소? 네. 아니요, 저는 카투사. 네. 육군훈련소에서 받긴 했어요. 예, 예. 아무튼 예. 군대 이야기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네. 아무튼 근데 지금 또 말씀을 해주시면서 들으면서 사실 이 생각 정리라는 게 뭐 스피치 할 때 말을 기획하는 여기에도 적용이 될 거고, 뭐 콘텐츠 아까 사실은 말로 전하기 전에 만약에 글로 상태로 남겼으면 그냥 글이잖아요. 글쓰기에도 도움이 될 거고 시간 관리에도 도움이 될 거고 굉장히 다방면에 적용될 수 있는 무기가 될 것 같다 생각이 되는데, 이 생각 정리를 작가님한테 배우고 해가지고 좀 극적인 변화를 이걸 배우기 전에는 사실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배우면은 이렇게 잘 되더라 하는 체감할 수 있는 사례가 좀 있을까요? 굉장히 많죠. 제가 이 일을 이제 10년 넘게 하고 있다 보니까 정말 많은 학습자분들을 뵙게 됐어요. 일례로 S전자 뭐라고 해야 되죠? 이거 말해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는 예, 상관없습니다. 예. 일례로 S 기업을 이제 재직하고 계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신사업 기획팀에서 이제 근무하고 계셨던 분이고 그러다 보니까 원체 머리가 좋으셨던 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제 수업을 듣고 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은 본인의 어떤 CPU가 남들보다 한 2배 정도는 좋은 편인 것 같았는데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기획하는 방법을 배우고 나서 4배 이상 좋아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뭘 배웠냐면은 제가 디지털 마인드맵이라는 툴을 좀 가르쳐 드렸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통 제가 교육을 할 때 생각을 막 만드는 거를 가르쳐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만드는데?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일단은 손으로 막 정리하는 것보다는 컴퓨터를 딱 켜요. 그 다음에 디지털 마인드맵으로 마인드맵을 막 그리면서 생각을 구조하고 구체화하고 체계화하고 분류하고 배열하고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막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계속해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점점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때 이 아이디어를 기획하는 기획 역량이 더 좋아졌다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셔서 실제로 승진하셨던 분들의 사례도 있고요. 또 피시청에서 그런 걸 했었어요. 뭐였냐면은 방금처럼 저처럼 이제 발표력 경연대회 이런 것들을 이제 추진을 했었는데 거기서 제가 한 팀을 맡아서 스피치 코칭을 해드렸어요. 근데 스피치 코칭을 그냥 대본을 쓰세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런 내용을 넣으세요가 아니라 스스로 이 디지털 마인드맵을 켜고 대본을 이렇게 쓰게 한 다음에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은 말을 더 잘 전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설득력을 더 높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코칭을 하면서 스스로 정리를 할 수 있게 해드렸거든요. 그렇게 같이 막 정리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 PC청에서 우승을 하셔서 유럽 연수 가신 경험도 있고요. 지금은 굉장한 유명한 유튜버이신데 그분이 약간 저랑 되게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어렸을 때 이렇게 MC 같은 것도 하시고 사회자도 보시고 목소리 되게 좋으셨는데 이 머릿속 생각 정리에 좀 어려움을 겪으셨던 거죠. 근데 제 생각 정리 스피치라는 책을 보고 인상 깊게 이제 보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생각 정리를 잘하면은 이 목소리라는 그 무기를 활용해가지고 더 말을 잘할 수 있구나라는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수업을 다 들으셨어요. 생각 정리 스킬 입문, 심화, 컨텐츠반까지 다 들으시고 지금은 유명한 유튜버이자
작가까지 되셨어요. 누군지 책도 말은 못 하시는 건가요? 삐 해서 예, 끝나고 말씀드릴게요. 아, 네네. 말씀은 예, 네. 왜냐면 사전에 말씀을 못 드려가지고 알겠습니다. 예, 그래서 되게 많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강의를 이젠 많이 가잖아요. 요즘 기업이나 기관에서 강의를 하고 나면은 강의 끝나고 나서 제 책이랑 유튜브랑 뭐 강의랑 이런 거를 VOD로 들으셨는데 팬분들이 그러니까 기업 직장인 분들인데 그 팬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끝나고 나서 책을 이렇게 가지고 오셔서 과거에 이 책을 보고 일하는 방법을 깨우쳤다. 네, 그래서 생각 정리가 잘 돼서 업무를 더 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승진을 하게 되었다. 그래서 승진자 과정 할 때 이렇게 직접 말씀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오, 그러면은 지금 뭐 사실은 기획 자체를 잘하게 돼가지고 뭐 좋은 효과를 봤다도 있었고 스피치를 잘하게 됐다 해서 굉장히 사례가 많은데 이제 이쯤 되면은 시청자분들이 그래서 그거 어떻게 하는 건데 네네네. 이런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생각 정리에 대한 스킬이 되게 많은 걸로 알아요. 네네. 저도 맞아요. 책을 봤는데 막 마인드맵 엄청 많고 막 종류도 많고 만다라트 해가지고 막 엄청 많아서 그걸 다 다룰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 많은 분들이 해당되는 어떤 케이스를 일종의 상황극처럼 제가 제시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작가님께서 이 경우에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각을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 어떤 도구를 사용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거를 좀 설명을 해주시면은 시청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저렇게 하는 거구나 싶을 것 같아서 자 케이스를 좀 몇 개 드릴게요. 네. 일단 첫 번째 하나 드리겠습니다. 30, 40대 직장인이에요. 인생에 그렇게 큰 문제나 풍파는 없어요. 그냥 먹고 살만해요. 근데 어딘가 불만족스러워요. 막 여유가 엄청 넘치는 것도 아니고 뭔가 삶에 경제적으로가 됐든 뭐가 됐건 뭔가 불만족스러워. 이대로 살면 안 될 것 같아.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할지를 모르겠어요. 왜냐면 유튜브에서 뭐 누구는 주식이 잘 된다 그러고 누구는 부동산이라 그러고 누구는 나 요즘에 유튜브라 그러고 너무 정보가 많아서 뭐가 불만인데 내가 뭐가 불만인지도 모르겠고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뭐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경우에 이 뒤죽박죽한 머리를 어떻게 깔끔하게 쳐낼 수 있나요? 이게 그냥 하면은 제가 이렇게 뭐 조언을 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같이 저는 생각을 좀 잘 정리를 해드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분이라고 빙의를 딱 해주시고 빙의하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풀어 나가는지를 좀 과정을 보여드릴게요. 아, 네네. 네, 그러면 일단 노트북을 켜고. 근데 사실 이게 저도 이제 생각전이 컨설팅을 진행을 하잖아요. 이렇게 만나 뵙고 컨설팅을 진행을 해드리는데 보통 2시간씩 3회를 진행을 하거든요. 그럼 첫 번째 만날 때 2시간 중에 1시간을 그분의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드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공간 정리를 하더라도 그 공간이 만약에 되게 지저분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그 공간 정리 전문가들이 뭘 먼저 하냐면 진단을 먼저 한 다음에 그 공간 안에 뭐가 있는지 다 끄집어내거든요. 그 다음에 분류하고 그 다음에 그 물건들을 파악한 다음에 이걸 어떻게 우선순위를 둬서 그 그 사용자에 맞게 동선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지를 고민을 해요. 버릴 건 버리고. 그거를 먼저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짧은 시간에 그게 가능할지 이게 좀 의문이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만약에 이런 상황이라면 저는 이런 틀을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운데다가 성함을 적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분이 30, 40대 직장이라고 했으니까 네. 35세 직장인 땡땡님이라고 이제 적어둘게요. 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좀 들어야 될 것은 인생에 지금 풍파가 없으시고 그렇지만 불만족은 없고 또 여유가 이렇게 좀 있으신 분이 불만족이 있어요. 예, 불만족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이렇게 들으면은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은 그러면은 그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신지를 질문을 드려요. 한번 해볼까요? 네네.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떻게 정리하는지. 네.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이냐는 게 뭐 얼마를 버냐. 지금 현재 지금 하시는 일이 어떤 일이세요? 직장? 저는 예. 지금 그냥 콘텐츠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콘텐츠 회사 재직 중이시군요. 네. 이거 몇 년 정도 다니셨어요? 지금 얼마 안 돼서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정도. 네. 하시면서 일의 만족도는 어떠신가요? 그냥 10점 만점으로 따지면 한 6점 그냥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괜찮은 정도. 이렇게 이제 현재 일에 대해서 막 더 물어보면 좋겠죠. 그러면서 파악을 하고 그럼 과거에는 어떤 일을 했는지. 저 과거에는 학교에서 기간제 교사 있었습니다.
이때는 어떠셨어요? 그냥 아이들이랑 노는 것도 뭐 재밌었어요. 근데 이제 학부모 민원 이런 게 좀 싫어가지고 그래서 안 했습니다. 그러면은 좋았던 점은 아이들이랑 노는 게 재밌었고 네네네. 싫었던 점은 학부모 민원 같은 것들이 싫었군요. 라고 네네. 이제 여기에서 보면서 제가 분석을 계속해서 해보는 거예요. 음. 아, 아이들 노는 거 이렇게 즐거워하시는 분이고 학부모 민원 듣는 거 이런 것들 좀 어려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분이구나. 그럼 지금 현재 회사, 콘텐츠 회사는 좋았던 점과 싫었던 점 뭐예요? 좋았던 점은 그냥 칼퇴가 가능하고요. 좀 비교적 자유로운 분위기. 음. 그리고 싫었던 거는 급여가 그렇게 세지는 않습니다. 급여가 높지는 않은. 그리고 사실 콘텐츠 회사라고는 하지만은 제가 하는 일은 그냥 행정 업무여가지고 뭐 막 업무 자체가 엄청 나쁘진 않지만 재밌지도 않은 것 같아요. 재미있지 않다. 그렇죠? 그러면은 어떤 업무를 할 때 또는 업무뿐만 아니라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행복, 재미를 느끼세요? 행복과 재미를 느끼는 거는 뭔가 어떤 큰 과제를 마무리하고 뭔가 잘했다 이렇게 피드백을 받을 때. 좋은 피드백 네. 받을 때 이걸 이제 제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어떤 상황에서 그런 피드백을 받으셨어요? 예를 들어서 사옥을 이전해야 되는 상황이 됐는데 이제 새 사옥 갈 곳 이제 수배를 잘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대표님께서 마음에 들어하시는 사옥이 있었는데 거기에 제가 이제 렌트프리를 받아냈을 때, 네, 그랬을 때 아주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어떤 피드백, 칭찬 이런 것들을 좀 즉시 받을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좀 좋아하시나요? 못 받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이 어떤 일을 할 때 지금부터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어떤 일을 할 때 좀 뭔가 재미있다 이런 걸 좀 느끼셨어요? 어떤 일을 할 때? 그냥 저는 친구들이랑 뭐 특별히 시간 제한이나 뭐 이런 거 없이 그냥 마음껏 막 축구하고 별 고민 없이 놀 때가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축구 좋아하셨나요? 네.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네네. 몸 쓰는 거 좋아하세요? 뭐 그 가만히 몸 쓰면서? 있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 느낌입니다. 또 어떤 걸 좋아하셨어요? 말하는 것도 되게 좋아해요. 말하는 것도 좋았다. 이 말하는 게 상황이 많잖아요. 네.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시는 걸 좋아하셨어요? 발표하는 것도 되게 좋아했고요. 그냥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으면서 말하는 거 좋아했던 것 같아요. 축구라는 운동이 개인적으로 하는 그런 뭐 달리기나 뭐 등산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같이 팀이랑 같이 하는 거잖아요. 네. 팀이랑 하는 걸 좋아하세요? 아니면 개인으로 하는 걸 좋아하셨어요? 둘 다 좋아하셨어요? 그냥 축구가 재밌었어가지고 그게 그냥 팀이어서 축구가. 재밌었던 건지는 모르겠는데요. 야, 이런 식으로 네. 계속해서 질문을 통해서 상대를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계속 듣다 보면은 한 1시간 정도 이제 듣다 보면은 제가 이 고민을 이렇게 하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하는 건 이거고 내가 좋아하는 건 이거고 내가 못했던 건 이거고 내가 싫어했던 건 이거군요라는 걸 자각을 해요. 그러면은 거기에서 제가 그러면은 이런 직업은 어떠실까요? 라고 추천 정도는 해드려요. 이런 일들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그러면은 거기에서 일본어로 이제 카이라고 하거든요. 카이가 뭐냐면은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은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이 있어요. 이키가이 할 때 그건가요? 카이라는 그냥 다른 단어입니다. 건가요? 카이. 쾌라는 뜻이에요. 쾌. 그러니까 딱 봤을 때 정리를 하다가 그럼 이런 일은 어떠세요? 그러면은 왠지 모르게 되게 좋은데요? 그거 괜찮을 것 같은데요? 라고 하세요. 그러면은 지금 불만족스럽고 여유는 있지만 뭔가 재미가 없고 뭔가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일단 하고 싶은 거, 잘하는 거, 재미있는 거 파악했던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에게 키워드를 제가 추천을 해드려요. 그러면 키워드를 추천해드려요.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것 중에 키워드를 추천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근데 사실 지금 이 정도로는 제가 추천하기가 너무 약하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1시간 정도 대화를 깊게 들어가요. 꼬리를 물고 어린 시절 들어갔다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고 업무에 대해서 물어보고 계속 하다 보면은 여기에서
같이 이런 키워드가 있구나. 이렇게 살아오셨군요. 이건 되게 힘드셨겠어요.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이건 짜증났어요. 이건 되게 하기 싫어.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그런 일들은 앞으로 좀 배제해야겠군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좀 잘하는 일이니까 이거 좀 해야겠군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메커니즘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작가님께서 전문가가 이렇게 질문을 던져주면서 끄집어 내주면서 기록을 해주시니까 나중에 딱 봤을 때 딱 정리도 되어 있고 네. 저게 키워드네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이걸 혼자 해야 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혼자 할 때는 저는 그래서 이 책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 드린다는 책에서 그 문제 해결 프로세스 3단계를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what, why, how 순으로 생각을 하자. 이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어떤 문제가 이제 고민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주제를 한번 두 번째 그 사례 있잖아요. 그걸로 한번 이걸로 해볼까요? What, why, how로 그럼 좋습니다. 그러면 아까 어쨌든 기본적으로 작가님의 생각 정리를 하려면 그렇게 길게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그리고 길게 이야기를 들으면서 끄집어내는 게 정석적인 방법인데 그렇죠. 만약에 이제 혼자 한다면 what, why, how 방법으로 적용을 하는 건 이제 다른 사례에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근데 그러면은 여기서 하나만 딱 짚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왜 이게 시간이 많이 걸리느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는 작업은 어떤 사주라든지 타로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내 생각을 끄집어내서 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대부분 사람들이 머리로만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객관화가 어렵고요. 자각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 방법을 어떻게 깨우치게 됐냐면은 저의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일기를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의 자신에 대해서 일기를 계속해서 쓰고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 그 일기를 다시 돌아보기도 하고 또 질문해보기도 하고 답해보기도 하고 이거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분석을 계속해 하면서 이제 봤더니 이게 앞으로 나의 어떤 미래를 선택할 때 또 어떤 고민이 있을 때 과거에 썼던 어떤 메모나 일기를 보면서 미래에 대해서 좀 길을 좀 찾아가는 데 있어서 힌트를 얻을 수가 있게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이제 착안을 해서 만든 게 이 생각정리 컨설팅 모델이었던 거고 이거를 이제 혼자 하라고 하면은 이제 두 번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네, 그러면 케이스를 또 한번 제가 드려볼게요. 네. 사장님이에요. 네. 비즈니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은 한계가 보여요. 네. 뭔가 신규 사업을 하던가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것도 돈 될 것 같고 저것도 돈 될 것 같고 누군 이게 좋다 하고 저 사람은 다른 게 좋다 하고 그래서 뭘 해야 되지? 하는 사람. 저랑 비슷한 상황인데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현재 what, why, how 순으로 혼자서 회의를 해보면 좋아요. 혼자 회의라고 전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what이라는 것은 그냥 육하원칙의 what이 아니라 지금 현재 현황을 전체적으로 한번 적어보자라는 거예요. 생각을 혼자 정리할 때 그냥 답만 생각하면 생각이 안 나거든요. 스스로 자문자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옆에 없지만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죠. 복주환이라는 사람이 옆에 있다 생각하고 질문을 막 스스로에게 던져야 되거든요. 자, 그럼 지금 비즈니스 운영하고 있고 그냥 확장을 해야 되는데 뭐 해야 될지 모르겠다. 지금 수익화하고 싶은 그런 모델들은 너무 다양하잖아요. 네. 이런 상황인데 첫 번째는 what에서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현황 파악이에요. what, 비즈니스 운영. 그러면 현재 던질 수 있는 질문들이 그냥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느냐. 물론 내 사업이지만 그것을 정의해 보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냥 상황을 가정해서 네.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카페를 운영하고 어디에서 하고 있나요? 저 지금 역삼역에서 하고 있어요. 역삼에서 하고 있나요? 언제부터 했죠? 지금 개업한 지 8개월 됐습니다. 8개월 됐다. 지금 현재 그 월 매출 평균 매출은 어느 정도일까요? 월 평균 매출은 한 4천 나오는데 그렇죠? 네, 남는 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순수익은 얼마일까요? 순수익은 한 인건비 다 떼고 뭐하고 하면 한 5, 600 남는 것 5, 같아요. 600 남는다. 이렇게 쪼개면서 분석을 이제 해봐야 돼요. 그러면 이 왓에 들어갈 것은 그냥 비즈니스 관련해서 그냥 무엇 떠올릴 수 있는 아무거나 그냥 하면 되나요? 현재 상황을 내가 누군가한테 설명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제가 카페에서 일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이렇게 머릿속엔 있지만 이거를 끄집어 놓지 않으면 상대도 모르고 이게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다 시각화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고 그다음 이 왓에서 지금 현재에 대한 상황이잖아요. 현황. 네. 근데 지금 현재 이 카페를 하면서 다른 것도 해보고 싶다고 했잖아요. 네. 그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이것도 왓에 해당되겠죠.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해보고 싶은 거는 네. 좀 유튜브도 해보고 싶고 아니면 그냥 부동산 투자도 해보고 싶고요. 좀 그 요새 공간대여 이런 거 많이 해서 공간대여 사업 그런 것도 좀 해볼까 싶고 모르겠습니다. 너무 하고 싶은 게 많네요. 그쵸.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면은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이런 식으로 시각화를 해서 다 펼쳐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Y를 던져보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Y. 예, 내가 왜 확장을 지금 하고 싶을까? 지금 왜 하고 싶냐? 일단은 카페 순수익 자체가 막 엄청 만족스럽지 않고 여기서 더 키우려고 하자니 뭐 어떻게 키워야 될지도 모르겠고 뭔가 카페 주변 경쟁도 치열하고 뭔가 한계가 느껴진달까요? 한마디로 지금 현재 상황에서 경쟁도 치열해지고 한계도 느껴지고 불안한 그런 상황이신 거네요. 그러면은 그 목표가 있었으면 좋겠거든요. 지금 만약에 순수익이 600만 원 정도 이제 난다고 가정한다면은 어느 정도 좀 순수익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1,000만 원 넘어가면 좋겠죠. 그러면 이제 1,000만 원 이렇게 적겠죠. 그러면은 500만 원 정도를 우리가 다른 어떤 부업이나 서브로 해서 하면서 이제 키워야 되겠죠. 그러면은 오케이. 그러면 500만 원이라는 게 좀 분명해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단순히 내가 돈을 좀 더 벌고 싶다.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500만 원이라는 그 비용을 딱 정해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500만 원을 추가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를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다시 왓에 가서 유튜브는 단기적으로 500만 원을 벌 수 있을까? 단기적으로는 어렵겠죠. 그 중장기적인 프로젝트인가요? 중장기적으로 하면 뭐 유튜브로 돈 많이 번다니까 번다니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막연하지만 그래도 중장기적으로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 지금 현재 그래도 단기 중장기적으로 이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이건 나중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선순위를 매기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하면은 이건 조금 힘들 수 있잖아요. 그럼 이 중에서 좀 당장 좀 나올 수 있는 게 이 중에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무래도 부동산 투자는 돈이 너무 많이 들 것 같고 그쵸? 공간인데요. 저것도 막 돈은 많이 들 것 같긴 한데 그러면은 여기에서 생각을 또 해봐야 되는 게 공간 대여의 종류가 무엇이 있을까? 또 생각을 해보는 거겠죠. 어떤 게 있을까요? 그냥 파티룸도 파티룸, 있고 이제 뭐 강의실 대관도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스터디 카페. 그쵸. 이런 식으로 이젠 또 쭉쭉쭉 나오겠죠. 요즘에는 뭐 인공지능, 뭐 챗GPT도 있고 아니면은 유튜브라든지 아니면 책이라든지 수많은 정보들이 외부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같이 봐가면서 여기에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이 단기적으로 이 정도 비용이 나오는지 가령 뭐 여의도의 파티룸이다. 뭐 브라더 샤워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서 월 뭐 300만 원 정도 평균 매출이 나오고 거기서 순수익이 한 150만 원 나오더라. 성수기 때는 300만 원 나오더라. 이런 어떤 내용들이 확실치는 않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어느 정도 평균적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어떤 좋은 사례, 그거와 또 리스크 이런 것들을 또 분석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걸 같이 찾아보면서 분석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눈으로 보다 보면은 여기에서 그러면 파티룸을 여의도에서 한번 해볼만 하겠는데요 정도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럼 여기서 또 파고들면서 같이 생각을 해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건 이제 핵심은 혼자 하는 거잖아요. 혼자 하실 때 이거를 질문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과거에는 제가 옆에서 이렇게 질문을 좀 드리고 또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끄집어내 드리면 지금 현재도 좋긴 하지만 요즘에는 챗GPT를 활용해서 이런 흐름, 일련의 흐름을 가지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파티룸은 지금 현재 뭐 내가 하려고 하는데 내가 500만 원 정도를 월에 벌려고 해.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뭐 이런 식으로 질문을 시작해보고 그 다음에 뭐 내가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뭐 한 3천만 원이 있는데 뭐 보증금 1,000만 원에
아니면 나머지 뭐 권리금 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권리금 한 1,500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인테리어 수리하고 하면은 한 500 정도 들 것 같은데 이걸 하면 내가 어느 정도 해야 손익분기점이 나올까? 뭐 이런 것도 물어보고 계속해서 물어보면서 생각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말 그대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what, why, how 이 과정에 따라서 해주셨는데 일단 what에 관해서는 지금 상황에 대해 물어볼 수 있는 질문들 네, 이런 걸 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지금 얼마 벌고 있고 무슨 일을 하고 있고 이걸 쭉 열거하고 네, 이걸 근데 왜 고민을 하냐 해서 네. 제가 아까 매출이 나오니까 그 다음에는 매출을 어떻게 만드는지 how를 해본 건가요? 그러면 네. 저희가? 그럼 이제부터가 이제 하우가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일련의 과정에 거쳐서 아 내가 지금 현재로 유튜브 막연하게 하고 싶었는데 이거는 되게 장기적인 플랜이다.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아. 보류하고 부동산 이거는 또 시드머니가 또 필요하고 시간이 필요하니까 이것도 좀 보류. 하지만 지금 공간 대간 업 중에서 뭐 이것도 쉬운 건 아니지만 비교적 뭐 파티룸이 지금 현재 내가 당장 해볼 만하다라고 결정했다면 하우 같은 경우는 그 파티룸에 대해서 또 디깅하면서 구체화 시켜야 되겠죠. 언제 할지, 누구랑 하면 좋을지, 어디에서 하면 좋을지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고 구체화 시켜 나가다 보면은 생각의 가지들이 생겨요. 그러면 그냥 머리로 고민만 하는 상태는 답이 머릿속으로 지금 막 생각나지 않고 막 여기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상황인데 생각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풀어나가다 보면은 여기서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도 이제 발견하게 되고 또 구체화도 할 수 있게 되고 이 중에서 그럼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뭐지? 그래 일단 그 근처 부동산에 가서 한번 부동산 사장님께 지금 매물이 있는 집부터 한번 파악해보자. 여기에서 파티룸을 할 때 어디가 뭐 파티룸으로서 가장 많이 하고 있고 또 경쟁 업체는 누가 있으며 이런 거 찾아보자. 이런 어떤 실행 방안까지 쭉쭉쭉 이어나가게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럼 어쨌든 3단계가 what, why, how로 표현이 됐지만은 제가 지금 들으면서 느끼기에는 what은 현황 파악, 문제가 무엇이냐를 파악하는 것 같고 why는 그 문제를 왜 고민하고 있는 거냐, how는 어떻게 해결할 거냐 네. 이거에 대한 건데 핵심은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걸 일단 꺼내봐야 된다 네, 이거네요. 네, 네. 보통 고민이 많은 분들은 여기에서 what, why, how에서 이제 막 머릿속에 어떤 일련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보통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 난 왜 못하지? 지금 왜 상황이 이렇게 됐지? 아, 왜 이렇게 힘들지? 그냥 왜? 근데 why가 Y만 생각을 해요. 부정적인 Y만. 부정적인 Y만. 근데 똑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현재 분석을 명확하게 하고 이 현재의 현황을 문제를 분석을 명확하게 해야 그 다음에 Y든 How든 더 정확하게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잖아요. 근데 보통 많은 분들이 아, 지금 현재 상황 힘들다. 아, 망했다. 어떡하지? 아, 힘들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이 부정적으로 가버리기 때문에 이거를 좀 더 긍정적으로 스스로 이제 정리하는 방법은 what, why, how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실 걸 권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 방금 말씀해주신 걸 들으면서 느낀 게 뭔가 생각을 잘 못 써먹고 계신 분들 그런 분들은 어떤 일종의 사고 패턴이 있고 네. 좀 잘 되고 머리를 스마트하게 쓰시는 분들은 또 잘 되는 분들의 사고 패턴이 있다라는 네. 건데 이런 차이가 또 있나요? 그러니까 그 평소에 고민만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고민에서 끝이 나요. 근데 뭔가 아웃풋이 많고 결과가 좋고 성과가 좋고 성장하시는 분들 보면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해서든 행동으로 이어나가요. 어떻게든 행동으로 이어간다. 네. 근데 그 행동이 거창한 어떤 목표를 세워서 그걸 하자가 아니라 그 목표를 잘게 쪼개는 거죠. 가령 제가 과거에 그런 사진들 많이 있거든요. 바디 프로필 찍은 경험도 있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살이 20kg 가까이 쪘던 상황이에요. 그러면은 근육이 다 숨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20kg를 감량하고 바디 프로필을 촬영하자. 그럼 당장 일주일 뒤에 바디 프로필 촬영을 할 수는 없을 거잖아요. 근데 제가 그때 당장 했었던 건 뭐냐면은 만다라트라는 그 표를 이젠 그 생각을 해서 만다라트 가운데다가 20kg 다이어트, 그다음 바디 프로필 나중에 촬영하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될까? 그러면 일단 당장 뭐 운동을 하자, 식단을 하자, 아니면 PT를 다녀보자.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방안들을 쪼개보고 운동도 당장 부담스러운 거부터 하면 안 되잖아요. 막 100을 치자 막 이렇게 하면 안 되고 15분 동안 한번 걷기를 먼저 해보자. 팔굽혀기를 하나부터 시작해보자. 이렇게 할 수 있을 만큼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만큼.
근데 제가 예전에 한 그 가바사 시온이라고 되게 일본에서 유명한 정신과 의사이자 네네. 작가가 있으세요? 책이 그 당신의 뇌를 최적화로 맞아요, 하는 맞아요. 거죠. 예. 그 책도 있고 되게 다양한 책들을 쓰신 분인데 그분이 했던 그 이야기 중에 그 과학적으로 증명된 이야기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목표를 이렇게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도파민이 생긴대요. 기록을 하면. 목표를 적는 순간 오. 의욕의 에너지가 생긴대요. 나 100억 벌 거야 하면 딱 근데 도파민. 100억 벌 거야라고 하면은 막 하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은 불안해지잖아요. 100억을 네네. 지금 당장 벌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그 100억을 벌기 위해서 잘게 단기, 중기, 그다음에 장기 이렇게 목표를 좀 세워놓고 단기적으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당장 뭐 100억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당장 빠져나가는 돈을 절약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그 플레이 스토어에서 자동 결제가 되는 것 중에서 내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부터 한번 없애보자 라고 이제 적은 거예요. 그러면 마음속으로 이거 당장 해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두두두두 거리는 거예요. 게임처럼 막. 실행 가능한 예, 목표를 썼을 실행 때 가능한 목표를 도파민이 나온다. 도파민이 나와서 그때 이거를 이제 해서 딱 지웠어요. 그래서 네. 이거 월 결제 5,900원씩 나가는 거였는데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건데 정리를 통해서 이게 생각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지웠어요. 해지를 딱 눌렀어요. 쾌감이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를 세웠을 때 한번 도파민이 생기고 그 목표를 실행했을 때 도파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생각 정리 컨설팅을 이제 받으시거나 아니면은 저에게 생각 정리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실행으로 옮기는 방법을 배우시는 분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그냥 막막하게 막연하게 머릿속에 생각이 너무 많아라고 막 이렇게 있으셨는데 마인드맵 딱 켜고 스스로 what, why, how를 분석하고 할 수 있는 거를 잘게 쪼개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번 해볼까? 작은 것부터 실천하니까 거기부터 힘을 받아가지고 더 큰 일들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선순환으로 이어지더라. 예. 디지털 마인드맵을 써보면 너무 좋고, 근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다면 그냥 노트 꺼내서 지금 네. 뭐가 문제면 나 지금 뭐가 문제인가 써보고 이거 왜 문제인가 왜 고민인가 이렇게 해보기만 해도 효과가 있을까요? 그럼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제가 디지털 마인드맵을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디지털 마인드맵을 왜 추천드리냐면은 손으로 쓰는 거 물론 좋거든요. 그런데 생각은 끊임없이 움직여요. 그러니까 생각이 지식과 정보가 또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A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B, C의 정보가 들어오면 충돌을 하게 되면서 또 생각이 바뀌거든요. 그러면 또 써야 되잖아요. 근데 디지털 마인드맵은 움직일 수가 있고 수정을 즉시 할 수 있고 또 저처럼 생각이 많은 그 아이디어들이 많은 사람들 같은 경우는 종이에는 지면의 한계가 있어요. 지면의 한계. 그쵸, 그런 그쵸. 얘기가 있거든요. 공간의 크기만큼 생각할 수 있다. 근데 디지털 공간은 그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듯이 깊게도 볼 수 있고 인공위성처럼 넓게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펼쳐보면서. 그래서 저는 가급적이면은 디지털 마인드맵과 같은 툴을 추천해드리고, 그리고 생각 정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원페이지로 생각을 정리해요. 원페이지로. 한 페이지에 내 모든 생각이 다 담기게. 그걸 조감적 사고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전체를 보는 거예요. 전체. 근데 물론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정리하는 것도 물론 좋은 방법이지만 이렇게 정리하다 보면은 이게 전체로 안 보여져요.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손으로 정리해야 될 때도 있지만 머릿속이 좀 복잡하고 빠르게 생각을 정리하고 또 한 가지 어떤 생각 정리에 좀 새로운 방식으로 좀 정리하고 싶으신 분들은 디지털 마인드맵 무료 앱들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앱들 좀 다운받아서 사용해 보실 것을 좀 추천드려요. 알마인드에 광고를 받아야 될 것 같은데. 무료입니다. 예. 네, 전혀 저희 광고 아니고요. 무료입니다. 좋습니다. 예. 엑스마인드라는 툴도 있고요. 저도 그거 많이 예, 사용했습니다. 예. 근데 사실은 되게 지금 들으면서 작가님의 어떤 이 생각 정리에 대한 열정이랄까요? 네네. 이런 게 느껴지는데 이 생각 정리라는 키워드를 어떤 계기로 잡게 되셨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좀 어떤 문제 의식에 기초해 가지고 이 생각 정리를 나의 사명이라고까지 아까 해주셨는데 사명으로 삼게 됐는가? 이게 어렸을 때의 어떤 회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책을 쓰면서 특히 내가 왜 이 일을 계속 하게 됐고 사랑하게 되었고 유지하게 되었는가. 크리에이터 분들이 콘텐츠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면서 유지할 수 있는 기간 뉴스를 보니까 한 2007년 정도? 2.7년 7년 정도 지나면은 뭔가 되게 힘들어 하신대요.
지루하기도 하고 막 바꾸고 싶고 피벗하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저는 이걸 10년 이상 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왜 하고 있는 거지 저도 많이 생각을 했었거든요.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린 시절의 꿈 때문이에요. 어린 시절 꿈이 뭐였냐면은 이렇게 말을 잘하는 사람이 좀 되고 싶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 진짜 꿈이었는지 아니면은 그 부모님의 소망이었는지 이건 잘 모르겠어요. 요즘 들어서 느낀 거는. 근데 부모님께서 어린 시절부터 주한이 너는 목소리가 괜찮은 편이니까 커서 아나운서 되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웅변학원 어렸을 때부터 등록을 해서 다녔었거든요. 근데 이 웅변을 하다 보니까 한 초등학교 때 유치원 때부터 시작을 해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웅변을 계속해서 하게 되었는데 대본 계속 제가 대본을 만들어야 된다 막 강조를 했잖아요, 스스로.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안 그러는데 그때 당시에 웅변은 선생님이 대본을 잘 써주시고 아이들이 그거를 외워서 발표를 해서 멋지게 자신감 훈련하는 그런 정도. 이연사 외칩니다. 외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어떤 그 웅변 문화 같은 거였어요. 그래서 거기서 틀리지만 않으면 자신감상으로 상을 준 거예요. 그래서 우렁차게 하고. 근데 그렇게 이제 하면서 뭐 말을 잘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생각을 했던 건 아닌데 사건이 생겼어요. 어떤 사건이었냐면은 제가 이렇게 해서 그래도 꾸준히 대회에 나가니까 자신감도 많이 생기고 대본만 있으면 표현을 잘 하고 하니까 제가 말을 잘한다고 착각을 했었는데, 학교 다니면서 선생님이셨으니까 선생님들이 수업 시간에 국어 시간 같은 거 있을 때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너의 생각을 얘기해봐 라고 하는데 제 생각이 없는 거예요. 어떤 주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대본을 외워서 말하면 말 잘하는 사람이 되었고 친구들도 선생님도 제가 말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말하려고 하니까 무슨 말부터 해야 되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지? 막 머릿속이 막 이렇게 복잡해지고 막 하얘지고 부끄러운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이게 몇 학년 때 이야기를? 중학교 때. 중학교 때. 한 1, 2학년 정도 때. 한참 사춘기 때잖아요. 아, 그렇죠. 민감하죠. 그런데 옆에 짝꿍이었었는데 그 친구는 목소리가 그렇게 좋았던 편도 아니고 뭐 발음이 뭐 좋았던 점도 아니고 내성적인 친구였는데 선생님이 너 말해봐, 너 생각을 말해보면은 자신의 생각을 되게 잘 얘기하는 거예요. 오목조목. 그걸 보면서 와, 저거 어떻게 하면 저렇게 할 수 있지? 그때 당시에는 몰랐던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중학교 때 그 레크레이션 시간이 보통 수학여행 때 있잖아요. 근데 거기서 한 레크레이션 강사가 무대 위에 올라와서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막 하는데 거기서 또 반해버린 거야. 저 사람은 대본이 없어. 즉흥적으로 말하는 것 같은데 재치 있게 말을 하고 어떻게 저런 컨텐츠, 그러니까 감동적인 얘기를 하고 어떻게 저 사람처럼 말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라는 꿈이 생겨서 그러니까 한평생이 내 생각을 잘 정리해서 그때 내가 봤던 그 사람의 모습처럼 되는 게 저의 어떤 인생의 꿈이 된 거예요. 그 레크레이션 강사님 어디 성함은 기억하세요? 기억 못해요. 근데 그 분 덕분에 연극영화과에 고등학교 때 진학을 하게 됐어요. 친구가 그런 거는 연극과 가면 잘할 수 있을 거고 해서 연극과에 어떻게 진학을 하게 됐는데 거기서도 대본이 사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도저히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아까 군대 얘기가 나온 거예요. 군대 이제 입대하기 전후로 책을 많이 읽으면 머릿속에 들어간 게 많으면은 뭔가 말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생각 정리라는 어떤 관심사가 계속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중간에 제가 그 학교를 좀 다니면서 MC 알바를 이제 하게 됐는데 지금 이게 성인이 된 다음인가요? 대학생이 된 그 다음? 전후로 전 대학교 때부터 알바를 했었어요. 직업도 대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죠. 2학년 때 EBS 교육방송 진행자에서 딩동댕 유치원 MC로도 이렇게 아르바이트를 했던 경험이 있어요. 그게 알바가 하는 역할인가요? 그게? 직업적인 거죠. 군대 가기 전에. 아. 예. 근데 그렇게 이제 MC 같은 것들을 해도 뭐 대본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평소에 어떤 이야기를 하거나 뭐 말을 하려고 하면 이게 대본이 없으면 말을 못 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이제 어쨌든 많이 읽었고 이게 이제 저의 어떤 그 꿈에 관련된 하나의 동기라면은 또 한 가지 이제 사명이 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뭐냐면 군대 이제 입대하기 바로 전에 그 있었던 일인데 그 고등학교 때부터 아버지께서 사업을 하시게 됐는데 사업을 하시다가 잘 안 되셔가지고
술을 엄청 많이 드시게 됐고 한 3년 동안 이렇게 사업이 점점점 안 되고 알코올 중독이 되셔서 위궤양, 췌장암, 간암 이게 한 번에 합병증으로 와서 군 입대하기 5개월 전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렸을 때는 그래도 부모님도 계시고 하면은 나 노력하면 될 수 있어. 언젠가 내가 꿈꿨던 그런 모습, 말 잘하는 사람이 돼서 강연가가 되거나 뭐 MC가 되거나. 근데 이게 좌절을 겪게 된 거죠.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기 직전에 요양을 할머니 댁에서 하셨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돌아가시기 한 1년 전 정도 됐을 때 근데 이제 그 요양을 할머니 댁에서 하셨는데 그때 아버지께서 다시 이제 시작을 하시고 싶으셔서 술도 끊으시고 노력을 하셨는데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라는 게 이제 아빠의 머릿속 생각이었던 거예요. 할머니 댁 놀러 가서 아버지랑 이렇게 얘기 나누다가 돌아오는 마지막 날에 아버지께 그 할 수 있다고 아빠 힘내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뭐라도 우리 해보자 이런 식으로 용기를 막 드렸거든요. 근데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그렇다면 어떻게? 내가 뭐부터 해야 되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뭐부터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고는 싶은데. 근데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고 능력도 없었고 그게 그 생각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꿔야 되는지 몰랐잖아요. 결국은 아버지는 그 답을 찾지 못한 채로 추운 겨울날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리고 군 입대 영장을 받게 되고 군대에 입대를 해서 제가 그냥 책을 읽은 게 아니라 살고 싶어서 책을 읽고 살고 싶어서 메모를 하고 살고 싶어서 막 그 사색하고 하면서 엄청 치열하게 공부를 했거든요, 안에서. 그러다가 그 발표력 경연대회 대본을 제가 직접 쓰는 경험을 하고 발표력 경연대회에서 우승을 하게 되고 아, 이게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 이렇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거를 경험을 하게 되고 전역을 하고 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은 단순히 글쓰기뿐만 아니라 진짜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스킬적인 방법들이 있을 텐데 그런 고민을 하다가 서점에 갔는데 마인드맵이라는 그런 키워드의 책들이 있더라고요. 토니 부자니스. 토니 부잔부터 시작해서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로직 트리라든지 바바라 민토의 논리의 기술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비주얼 싱킹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주제들로 생각을 정리하는 기법들이 있었고 그런 생각 정리 전문가들이 전 세계적으로 있었던 거예요. 이 세계가 있네? 그럼 그들이 알려주는 방법대로 한번 해보면은 내가 정말 변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파고들다 보니까 와,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싶을 때 그냥 단순히 어떻게 해야 되지? 아, 난 지금 내 인생 망했어. 여기까지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생각을 정리해서 실행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죠. 그래서 미친 듯이 이제 파고든 결과 거기에서 제가 가장 효과를 얻었던 게 디지털 마인드맵이었고 디지털 마인드맵을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니까 말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됐지만 어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기획할 때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렇게 이제 책을 쓸 때도 도움이 되고 또 AI 앱을 이제 생각정리 앱을 개발을 한 경험도 있었거든요. 그때도 이제 열심히 개발을 해서 창업진흥원에서 최우수 선정을 받으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했었어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하면서 확신이 점점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일을 이젠 하고 싶을 때 단순히 어떻게 할까? 아, 나 못해가 아니라 그래, 디지털 마인드맵 켜고 what, why, how 순으로 생각을 정리하면서 내가 해결 방안을 세우고 할 수 있겠. 그러면은 이 맵이 있으면 그 생각의 지도잖아요. 그 맵을 보고 제가 할 수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깨달은 이것을 사람들에게 처음에 재능 기부로 알려주기 시작했고 재능 기부 강의를 듣고 감명을 받았던 분들이 이제 교육 담당자 기업에 그래서 처음에는 온오프믹스라는 곳 혹시 아시나요? 네, 들어봤어요. 거기 이제 지금 많이 없는데 이벤터스 온오프믹스 이런데 강의를 이렇게 올려놔요. 강의 벼룩 시장 같은 건데 거기다 콘텐츠를 올려놓으면은 사람들이 세미나를 이제 들으러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처음에는 디지털 마인드맵 띵킹의 기술이라고 해서 올렸는데 많은 분들이 디지털 마인드맵 뭐야? 라고 하셨고 그래서 제가 이 디지털 마인드맵 단순히 제가 알려드리는 건 디지털 마인드맵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뭐 이렇게 툴을 사용법이 아니거든요.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인데 그럼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 스킬로 한번 해볼까? 생각 정리 스킬이라고 해서 파란색 책이 있어요. 첫 번째 책. 맞아요. 그거를 포스터를 제가 직접 디자인을 해서
사람들이 이 수업에 왔을 때 머리가 시원하게 됐으면 좋겠다. 언젠가 삼성전자에서도 이 강의를 들을 수 있을 만큼 내가 전문성을 더 키워나가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삼성전자 색깔을 딱 쓴 거예요. 아, 그래서 색깔이 그거구나. 페이스북이랑. 예. 네. 근데 진짜 신기한 게 그 생각 정리 스킬이라는 말을 딱 쓰고 홍보를 올렸는데, 디지털 마인드맵 땡킹의 기술이라고 했을 땐 많은 분들이 예를 들어서 막 30명 신청했다면은 갑자기 막 200명씩 신청을 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그 사람들이 많이 이제 오시고 관심을 가져주시니까 제가 그 초창기엔 더 열정, 지금도 있지만 그때 이제 막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잡한 머릿속의 생각을 내가 정리해주겠다, 정말 그 사명감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고. 그 워딩에 사람들이 열광을 했던 게 확실히 사람들이 다 그랬던 것 같아요. 뭔가 표현은 못 하겠는데 머리가 복잡해. 네. 생각이 많아. 근데 그걸 정리해 준다고 하니까 네. 살면서 사실 못 들어본 말이잖아요. 이게 정리가 되는 거였어? 네. 그러니까 잘 됐던 것 같고, 제가 들으면서 또 든 생각은 작가님의 과거 스토리도 그렇고 뭐 생각을 해보면 생각은 내버려 두면 방해꾼이 되는데 이거를 정리해 주면은 뭔가 나의 무기가 되는 이런 느낌이네요. 네. 한 심리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머릿속에 80% 이상이 부정적인 생각이래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훨씬 많잖아요. 생각의 방해꾼이라는 표현이 되게 재밌는 표현 같아요. 근데 그 생각에 방해를 하는 또 다른 생각은 또 다른 내 생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내 생각, 나를 방해하는 또 다른 내 생각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중에 하나가 이런 디지털 마인드맵 만다라토와 같은 툴을 활용해서 생각을 정리하는 거고, 사실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생각 정리 독서법이라는 책을 또 썼잖아요. 이 책을 왜 썼냐면은 좋은 생각을 하려면은 좋은 인풋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얘기 있잖아요. 머릿속에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오고 보물이 들어가면 보물이 나온다라고. 그러니까 내 머릿속에 부정적인 생각이 가득하면은 그 생각을 가장 빠르게 멈출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 멈춰 부정적 생각 멈춰, 이게 아니라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의 그 생각을 내 몸속에 수혈하듯이 넣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전 독서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돼요. 어떤 생각을 정리를 잘 하려면은 좋은 생각을 인풋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인풋을 많이 한 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내 삶으로 연결시킬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그 연결, 그 생각의 사다리를 놓는 그 과정, 생각의 해상도를 높이는 과정이 저는 생각 정리 스킬, 이런 디지털 마인드맵과 같은 툴을 활용해서 타타타 구조화하는 거, 단계별로 할 수 있게 쪼개주는 거. 예, 두 가지가 있어야 되죠. 그럼 저는 들으면서 궁금했던 게, 사실은 생각 정리라는 단어를 전 처음에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그냥 내 머릿속에 많은 복잡한 거를 그냥 정리해주고 조직화해준다 이런 정도 느낌이었는데, 이게 독서법이라고 또 책이 나와가지고 독서법은 사실 집어넣는 거잖아요. 근데 이 집어넣을 때도 뭔가 정리하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건가요, 이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잘 인풋하자 이거예요. 이왕이면? 그럼 잘 인풋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처음엔 저도요, 책을 읽을 때 그냥 읽었어요. 그냥 읽는 것도 쉽지 않잖아요, 한 줄 읽는 거. 근데 읽다 보니까 좋은 생각이 막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그 좋은 생각들을 떠올라도요, 기록하거나 메모하는 습관이 없는 분들은 그냥 거기서 그칩니다. 근데 저도 이제 생각을 하다가 처음에는 메모장을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책에서 봤던 좋은 문장 다 적으려고도 해봤고, 그리고 느낀 점이나 생각들을 메모장에다 적으려고 했는데, 그렇게 메모를 하다 보니까 책을 못 읽어요. 다 옮겨 적다 보니까, 뭐 좋은 거 다 옮겨 적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메모를 많이 하면은 이게 없고, 또 종이나 어떤 펜 이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또 책 읽다가 떠오르는 생각들을 어디다 또 핸드폰에 적어야 되는, 다 흩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디어가 있었어요. 뭐냐면은 좋은 책이라는 것은 좋은 생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좋은 생각들이 막 떠올라요. 막 뭔가 어딘가 막 적고 싶어요. 그러면은 일단 펜은 준비를 해야 되고 이 책을 사는 거예요. 읽다 보면은 사고 싶은 책들이 있잖아요. 좋은 생각들이 떠올라. 그러면은 이 책에 텍스트도 있지만 여백이 있는 거예요. 여백. 어느 날 딱 보는데 이 여백이 있는 의미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여백이 있는 의미는 저자와 함께 소통하라고 있는 공간이 아닐까? 즉 머릿속에 좋은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좋은 생각들을 어딘가 남기고 기록하고 보관해서 발전하라고 여기 여백이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내가 돈 주고 산 책이라면은 이거 내 책이잖아요. 내 흔적을 여기다 남겨두고 집에 보관하자.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여백에다가 유튜브 보다가 좋은 내용들 떠오르면 댓글 남기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어요. 좋은 내용이 남겨 있으면 예를 들어서 그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막 글을 보면서 밑줄을 막 쳐요. 아, 이 무소유라는 것은 모든 걸 버리는 게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남기는 것이 진정한 무소유로구나. 그럼 나에게 진정한 필요는 무엇일까? 막 메모를 해요. 그럼 이제 빼곡히 생각이 적힌단 말이에요. 막스 피카르트의 침묵의 세계를 봤는데 아, 침묵이란 건 도대체 뭘까? 아, 이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나서 댓글이잖아요. 그러니까 2010년 3월 20일 저녁 10시 지금은 이해가 되지 않음. 이렇게 적어놔요. 유튜브에서 본 것 같은. 예. 그러다가 나중에 딱 그거를 1년 뒤에 딱 펼쳤어요. 근데 막스 피카르트 침묵의 세계를 봤는데 예전에는 이해가 안 갔던 그런 문장이었는데 1년 만에 조금씩 알 것 같다. 아, 결국 침묵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고 그 생각 공간에 무엇을 채워넣는가 그것이 참 중요하노. 또 적어요. 그걸 어디다가 적는 거죠? 이렇게 책이 있으면? 처음에는 제가 그 밑줄 치고 밑에다가 빼곡하게 적었거든요. 밑줄 이 책 여기 사이사이. 네네. 근데 그게 그 장단점이 있는데 그러면은 바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좋겠지만 다행히 책에는 그 너무 좁잖아요. 책에는 여백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처음에는 포스트잇도 붙여보고 막 하다가 나중에 안 되겠다 싶어서 나름대로 규칙을 정한 거예요. 머리 그 상단, 하단, 좌측, 우측에 여백이 있어요. 여기. 네, 상단, 하단, 좌측, 우측 다 각 페이지마다. 네. 그래서 제가 일종의 규칙을 부여한 거예요. 책을 읽다 보면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은 상단에다가 적는 거예요. 아이디어는 상단. 왜냐하면 머리니까 머리. 아. 머리다 머리 아이디어다. 아, 머리. 예, 예를 들어서 캐럴 드웨이의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마인드셋 챌린지를 우리 학습자분들이랑 하면 어떨까? 빅 아이디어잖아요. 위에다 적어요. 아이디어니까. 네. 그리고 댓글처럼 남겼으니까 그 언제 어디서 정도는 적어놔요. 그래 나중에 기억 연상하기가 좋거든요. 그리고 그 마인드셋 챌린지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지? 제 생각이잖아요. 그럼 실행 방안이니까 발이잖아요. 하단을 발이라고 생각했어요. 발. 걸어가서 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실행 방안 1번 일단 그 챌린지의 30일 동안 해야 될 챌린지를 적기. 2번 챌린지 할 수 있는 사람들 모집하기. 3번 단톡방 만들기. 이런 식으로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기 이렇게 계획을 하고요. 이런 생각을 이제 정리하다 보면은 또 좌측 우측도 남아 있단 말이에요. 폰인가요? 그 보통 우리 커넬러트 아시죠? 커넬러트 노트 중에서 이게 커넬러트? 커넬러트예요. 네네네네. 커넬러트 코넬 대학교에서 코넬이 만들었던 이게 뭐냐면은 좌측에 이게 왜 있는 거냐면은 여기에 핵심 키워드를 적으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네. 책을 보다가 우리가 국어 시간에 요약 정리하면은 좌측 위에다가 요약 정리한단 말이에요. 뭐 1문장의 요약 키워드는 이거다. 그걸 좌측에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이라는 것은 결국은 저자가 하고 싶은 생각의 덩어리고 그 생각의 덩어리가 뭐 1, 2, 3이 있으면은 그게 다 같은 핵심 요약 내용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1번부터 2번까지가 하나의 요약이 나올 수 있고 3번이 하나의 요약 메시지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요약 메시지를 좌측에다 적어요. 요약을 왼쪽에. 그럼 나중에 책 다시 볼 때 그게 그 요약의 키워드만 봐도 옆에 있는 덩어리가 다 이해가 돼요.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소개해드렸는데 마인드셋이라는 책을 보다가 여기 보니까 마인드셋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픽스드 마인드셋이고 하나는 그로스 마인드셋이다. 픽스드 마인드셋은 고정 마인드셋을 의미하고 뭐 그로스 마인드셋은 성장 마인드셋을 의미한다.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은 마인드셋의 정의 이렇게 적는 거죠. 근데 이 마인드셋이 왜 중요하냐면 필요성 이렇게 적는 거예요. 마인드셋의 필요성 1번 뭐 2번 뭐 3번 뭐 이렇게 요약하는 거죠. 챗GPT가 요약해 주듯이. 그럼 책 보면서 요약도 했죠. 그러다가 그럼 우측이 남아요. 요약은 좌측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좌측이니까 좌뇌. 좌뇌가 좀 논리적인 영역, 이성의 영역. 여기는 우뇌. 우측에다가는 막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캐롤 드웨익의 저자인 그 마인드셋의 저자인 캐롤 드웨익은 스탠퍼드에서 40년 동안 마인드셋을 연구했대요. 40년? 난 10년 이제 고작 10년 이상 생각 정리를 연구했었는데 이분은 한 평생을 연구하네. 너무 대단하다. 이런 감정. 와, 나도 어떻게 하면 저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생각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류를 해놓으면 나중에 다시 볼 때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여백 독서법이라고 이름을 붙였고요. 꼭 이렇게 하는 게 정답은 아니지만 저는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책 볼 때 나중에
금방 알아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한 페이지가 있다 치면은 네. 떠오르는 아이디어는 여기다가 네. 그리고 이걸 내가 어떻게 예를 들어서 책을 끝까지 읽어야 여기가 책을 꼭 끝까지 읽어야 되냐 하면은 꼭 그러진 않아도 된다는데 그러면 실행 방안할 때 읽다가 나에게 필요 없는 부분은 과감히 넘긴다. 네. 뭐 실행 방안을 쓰고 그렇죠. 왼쪽은 이거 요약이라고 하면 되고 그렇죠. 이쪽은 느껴진 감정. 그렇죠. 와 개쩐다. 예, 맞아요. 또 이런 거예요. 나는 끝까지 읽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나의 생각을 적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저자는 내가 생각할 때 이건 저자가 틀렸다. 네. 이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저는 책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들이 어려워하는 이유가 책을 책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 같아요. 책을 책이라고. 근데 이게 되게 관점의 차이인데 책은 책으로 바라볼 수도 있지만 저는 책을 처음에 읽었을 때 시기가 막 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막 빚이 쌓여 있고 이런 상황이었던 시기였거든요. 막 반지하에서 막 물 떨어지는 곳에 살고 막 이러니까 만나고 싶어도 저를 만나줄 사람이 없는. 근데 도서관에 가서 서점에서 책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나를 만나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 선생님, 나의 멘토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책이. 네. 옛날에는 더 유튜브가 활성화가 되지 않았고 이렇게 SNS가 없었던, 그러니까 활성화가 되지 않았던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강연회에 찾아가거나 아니면 직접 만나거나 해야 되는데 그것도 쉽지가 않으니까 책이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마인드가 어떻게 되냐면은 단순히 읽는다가 아니라 이 사람이랑 대화를 나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책을 읽게 되겠죠. 그럼 대화를 하다 보면은 대화라는 게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보고 맞는 게 있으면 공감해주고 아닌 것 같으면은 내가 비판도 할 수 있고 또 아이디어가 생각이 나면은 같이 얘기 나누면서 그 아이디어를 확장시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책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은 읽는 게 아니라 읽는 행위이지만 결국은 대화가 본질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대화를 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책은 말이 없어요. 글로 있는 거잖아요. 나도 글로 남기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백 독서법. 글로 여기서 카카오톡 채팅하듯이 책이랑 네. 이렇게 한다. 그래서 그런가 그런 생각으로 책을 쓰셔서 그런가 작가님의 책은 뭔가 나에게 말을 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네. 확실히. 책을 쓸 때 저도 저의 노하우이기도 한데요. 이제 책을 쓰면서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받았고 해외 독자분들도 공감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은 한 권을 쓰더라도 저는 편지를 쓴다고 생각해요. 편지. 예. 그게 생각 정리 스킬은 미래 10년 전으로 돌아가서 뭐 아버지에게 쓰는 편지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말을 잘하고 싶은데 말을 못했던 생각 정리 스피치 과거의 나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제가 최근에 만났던 A님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가 편지를 쓴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챕터 하나하나를 완성해 나가요. 그러면 그분을 상상하면서 그분에게 필요한 이야기와 정보가 들어가고 또 그분도 그 소통을 이렇게 소통한다라는 느낌을 얻으시는 것 같아요. 독자분들이. 되게 친근하게 옆에서 좀 뭐랄까요? 똑똑한 형이 해주는 것처럼 저 입장에서는 뭐 그런 느낌으로 읽혀지더라고요. 그 비밀이 거기 있었군요. 그런 방금 안 그래도 마침 근데 이런 어떤 누구를 타겟으로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를 해주셔서 제가 느끼기에 작가님의 어떤 그런 조언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책을 통해서 내가 누구 너한테 해주는 이야기야라고 해줄 때 이걸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이걸 세게 느끼시는 분들이 제 생각에는 말을 잘하고 싶으신 분들이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생각 정리가 여러 군데 적용이 될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그냥 직접적인 아웃풋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말이니까. 근데 사실 말 잘하고 싶어서 고민하는 분들 되게 많잖아요. 근데 또 나서기 싫은데 나서야 되는 분들도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 좀 원포인트로 그러니까 1시간, 2시간 걸리는 거 말고 딱 원포인트로 이것만 적용하면은 당장 이만큼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원포인트 처방을 좀 해주실 수 있을지. 그래서 이것도 케이스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직장이나 학교에서 발표를 해야 돼요. 뭐 사업 계획서 발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그냥 교별 과제 발표가 될 수도 있고 길이는 한 10분에서 20분. 근데 나는 사람 앞에 나서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말을 해본 적도 없어. 근데 어쨌든 내용은 잘 전달해야 되고 좋은 인상을 남겨야 돼요. 이런 상황에서 적용할 수 있는 아주 간결한 원포인트 처방이 있을까요? 우선은 이 상황은 지금 주어진 거잖아요. 시간도 있고요. 그러면은 누구를 대상으로
왜 무엇을 말아야 되는지를 생각한 다음에 어떻게를 고민을 해야 되거든요. 누구를 먼저? 그렇죠. 저도 이제 강연을 전국으로 이제 다니는데 직장인 만날 때랑 대학생 만날 때랑 임원분들 만날 때랑 검사님들 만날 때랑 그 이야기의 스타일이나 어떤 컨텐츠가 달라지잖아요. 똑같은 생각 정리여도 그런 것처럼 일단 지금 10분, 20분 만나는데 한번 질문 역으로 들어보죠. 일단 첫 번째 생각해야 돼요. 누구를 대상으로 왜 내가 말을 하는가를 목적을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제가 상황을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네. 임원들 앞에 놓고 임원 앞에 놓고 우리 팀의 사업 계획을 납득시켜야 돼요. 그러면은 임원분들이고 사업 계획이라는 것이 나온 거고요. 그러면 이젠 사업 계획이라는 게 왓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은 사업 계획을 이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고 일단 내 사업 계획이 뭔지를 디지털 마인드맵을 켜고 핵심 항상 있어야 돼요. 그냥 하면 안 되고 마인드맵 켜고 내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를 적어야 되겠죠. 계획이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중에서 미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언제까지의 계획인지 저는 그 일련의 순서를 좀 정할 것 같아요. 뭐 시간적으로 뭐 분기별 계획이면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이렇게 세울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단기, 중기, 장기 이런 식으로 일단 흐름을 일단 만들어 놓을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해서 그 컨텐츠는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걸 정리를 했어요. 근데 이 정리를 이제는 하는데 설득을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왜? 네. 그러니까 그냥 예를 들어서 네 지금부터 사업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 계획은 A고요. 중기 계획은 B고요. 그리고 장기 계획은 C입니다. 이렇게 하면은 설득력이 없겠죠. 그래서 내가 뭔가 설득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필요와 문제 인식을 하고 솔루션 형태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토리라인을 만들 것 같습니다. 저라면 스토리라인. 네, 스토리라인. 그냥 나열식이 아니라 저는 링크형 말하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연결하는 스토리라인을 만들 것 같아요. 가령 지금 현재 우리 회사는 이런 상황입니다라는 현황을 말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매출은 얼마이고 수익은 얼마이고 인데 지금 현재 전년 대비 얼마가 지금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으로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내가 설득력을 가지려면은 이제 왜 그런지 분석이 나와야 될 것 같아요. 문제 분석을 그 다음에 흐름을 만들어서 분석해 본 결과 이런 현재 뭐 상품의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마케팅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how를 얘기를 할 것 같은데 해결 방안인데 해결 방안을 내 얘기만 하면은 이게 당신 생각이고 꼭 나오는 게 경쟁사는 어떻게 하는지 알아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대상이 임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임원분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A 업체는 지금 현재 이렇게 하고 있고 B 업체는 이렇게 하고 있고 C 업체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외 사례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제가 전략을 세우고 결과를 도출해낸 결과 이런 단기, 중기, 장기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득이니까 이것을 했을 때 베네핏 기대 효과 이거를 맨 마지막에 배치를 해주면서 이것을 했을 때 효과는 이것이고 못하면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 유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나 아니면 감소될 것 같습니다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이야기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정리하자면 첫 번째 누구에게 말하고 왜 말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말할 것이냐 무엇을 어떻게 말할 것이냐인데 그 대상을 설득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면 그 설득의 흐름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 스토리라인을 먼저 생각하고 거기에 내용을 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설득의 흐름을 가져갈 수 있는 스토리라인을 만들어라라고 하셨는데 이게 언제 말하냐, 누구에게 말하냐에 따라서 다른 스토리라인이 적용이 돼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 사람들마다 그 설득을 하는 그 목표도 다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설득을 하는 흐름이 다 달라져야 되겠죠. 제가 알려드린 그 방식은 방금 저한테 단서를 주셨잖아요. 네. 잠깐, 오늘 영상보다 더 유익한 콘텐츠를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는 것 알고 계셨나요? 북토크 뉴스레터를 지금 신청해 보세요. 지금까지 뉴스레터를 받아보신 분들이 이런 후기를 남겨주셨습니다. 적어주신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롭고 혁신적인 인사이트였습니다. 너무 좋네요. 매주 이것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말과 글들이 저를 사로잡는 것 같습니다. 대단한 필력이십니다. 도대체 어떤 내용이길래 이런 칭찬이 달렸을까 궁금하시죠? 제 모든 노하우, 자기개발, SNS 콘텐츠 제작,
비즈니스 인사이트가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를 클릭해 뉴스레터를 신청해 보세요. 100% 무료입니다. 그러면은 그 임원. 내 상황에 적절한 스토리 라인이 뭔지 캐치하는 방법이 있나요? 한번 또 해볼까요? 지금 제가 그 했던 방식이랑 똑같은데 네. 다른 상황 한번 줘보세요. 다른 제가 상황으로. 이번에는 캐치를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재밌겠네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스피치니까 좋습니다. 생판 모르는 어떤 사람들의 파티 같은 데 갔어요. 네. 근데 사회자가 예정에 없이 갑자기 비즈니스 파티라고 치고 네. 비즈니스 파티인데 사회자가 갑자기 예정에 없이 한 명씩 대표님이 무슨 브랜드 무슨 사업을 하시는지 소개를 해라. 그랬는데 하필 1번 타자가 나야. 오. 네. 와. 그래서 갑자기 난 준비하는데 하나도 못했는데 내 사업이 뭔지를 딱 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업 소개예요? 네. 야, 이거는 몇 분이에요? 요거는 길어야 3분. 3분. 짧고 굵게. 짧고 굵게. 네. 자, 그러면 이때 이제 당장 이거 즉흥 스피치예요. 네. 이건 사실 생각 정리 스피치라기보다는 즉흥 스피치인데 여기에서 어떻게 센스 있게 이야기를 할 것인가. 사실 평소에 생각을 안 해놓으면은 이거는 횡설수설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라면 빠르게 생각할 것 같아요. 말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스토리 라인. 지금은 설득하는 상황보다는 소개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3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잘게 쪼개는 거예요. 3가지 키워드 중에서 내가 꼭 알려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3개만 얘기하자. 3개만 이야기하자. 카테고라이징을 딱 세우는 거예요. 이 카테고리를 어떤 걸 할 것인지. 그럼 첫 번째, 내 이름에 대한 소개. 그리고 내가 하는 일의 소개를 2번째로 말하고, 3번째는 그래도 여기서 감동을 주고 뭔가 이렇게 딱 나를 하려면 비전을 얘기해보자. 그럼 지금 저 즉흥이잖아요. 그럼 저라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첫 번째, 난 누구인가? 이렇게 지금 제가 딱딱거리니까 들어갈 것 같아요. 다시. 네. 한번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하고 한번 같이 해보는 거예요. 네네네. 질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첫 번째 기술이고요. 2번째는 뭐냐면은 그러면서 말을 하면서 답을 생각하려고 하지 마시고 혼자서 자문자답 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스킬이에요. 자문자답하면서 이야기를 해라. 이게 스킬이에요. 지금 즉흥적으로 말하는 스킬. 네네. 한번 제가 해볼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복주환이라고 합니다. 사실 제 이름은 복주환이 아니라 본명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질문했죠. 또 생각하죠. 저는 원래 박주환이 본명입니다. 근데 왜 제가 이름을 바꿨냐면 복을 드리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복잡할 때 생각 정리하면 복주환이 떠오르라고 복주환으로 이름을 10년 전에 바꿨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말 많은 분들에게 복을 드리는 일을 하고 있는데요. 2번째, 제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저는 10여 년 동안 생각 정리에 대해서 글 쓰고 강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글 쓰고 강의하는 일 있잖아요. 글을 어떤 책을 썼냐면 5권 썼는데 스피치 기획님 뭐가 있었고요. 강의는 기업, 기관, 대학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제 할 일을 얘기를 했죠. 그다음 비전을 얘기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10년 동안 일을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전 사명감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명감이냐면 전 국민 생각 업그레이드를 해서 행동을 바꿔주고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제가 꼭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릿속 복잡하시면 복주환을 생각해 주시고요. 여러분들 생각 정리가 안 되면 그걸 한번 꼭 찾아주세요. 오늘 여러분들 저를 만나시게 되면은 오늘부터 여러분들의 생각이 명쾌해질 겁니다. 지금까지 생각 정리하면 복주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준비한 것 같은데요. 오. 근데 만약에 이런 어떤 생각의 틀, 스토리라인 이게 딱 잡아주는 거잖아요. 이거 없으면 저도 횡설수설할 것 같아요. 그럼 지금 키워드가 예를 들어 제한된 시간에 즉흥적인 스피치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키워드를 3개 정도로 제한하고 예. 그 안에서 자문자답을 해라. 네, 보통 저는 1분 단위로 한 키워드를 뭐 3개 이상 넘어가진 않으니까 한 3개 정도가 적당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연습해 볼까요? 네네네. 네, 도와드릴게요. 예. 그러면은 저도 똑같은 상황이죠. 네. 그러면은 이름과 네. 일과 비전. 네. 이름에서 근데 이름이 아니어도 괜찮아요. 아니 별명도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제 북토크로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게 좀 쉽지 않을 수 있는데 네. 그래도 한번 해보죠. 네, 와.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크리에이터 북토크입니다. 네. 제가 북토크라고 저를 이름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렇죠. 제가 어떤 스스로 제가 뭘 엄청 대단한 일을 해낸 사람은 아니고
그렇지만 저는 성공과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그럼 이런 이야기에 대한 걸 어디서 얻을 수 있을까를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책인 것 같아서 책에 대해 이야기하자라고 해서 북토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뭐냐면요. 좋은 책들에 담긴 인사이트를 핵심만 빠르게 이해하기 쉽게 전달하는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콘텐츠를 어디에 올리냐면 유튜브나 네이버 TV나 인스타그램에 올려서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일을 왜 하냐면요. 저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 콘텐츠를 통해서 용기를 주고 싶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떤 지식이 부족해서 혹은 재능이 부족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사실은 누군가가 용기 있게 너는 용기를 가져도 돼 이렇게 등 떠밀어 주지 않아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콘텐츠를 통해서 많은 분들이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도 삶에 어떤 지칠 때, 뭐 도전을 망설일 때, 용기가 필요하실 때 북토크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가지가 처지니까 네네네. 뭔 말할 조금 중간에 더듬어도 뭔 말하겠다 생각이 드네요. 네, 여기서 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연습할 때 초보자들은요. 가이드를 스스로 만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지금 되게 잘하셨는데 그래도 좀 적으면서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안 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크게 3가지가 있는데요. 이렇게. 첫째는 뭐고 둘째는 뭐고 셋째는 뭡니다. 정리를 라고, 해주는 거예요. 목차를 먼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일도 한 2가지 정도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책 쓰는 거, 두 번째는 강의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넘버링 기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몇 가지가 있는데요 라고 하면은 인간은 그 가지수를 채워넣으려고 그때 또 생각을 하게 되고요. 듣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라고 하는 순간 몇 가지? 그러니까 마인드맵이 머릿속에 그려져요. 가지잖아요, 가지. 그렇게 해서 저는 즉흥 스피치를 하면 어떨까? 지금 잘하셨어요. 그러면은 저도 어쨌든 이걸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근데 사실은 아까 처음에 드렸던 질문이 네네. 어떤 그 긴 흐름의 발표를 가져갈 때 이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잡는 거에 대한 힌트에 대한 걸 드렸는데 제가 사례를 잘못 드려서 네네네. 즉흥 스피치에 대한 이야기가 됐어요. 근데 오히려 이 즉흥 스피치에 너무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즉흥 스피치는 포인트를 명확하게 잡고 가지수를 뭐 처음에 명확하게 제시를 하고 자문자답을 해라라는 너무 좋은 스킬을 말씀해 주셨는데 아까 원래 이야기로 좀 돌아가서 그러면은 어떤 경우에 설득을 위한 스토리라인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이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한번 가볼게요. 다른 사례를 제가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예요.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고 책을 팔아야 됩니다. 이 책을 팔아야 돼요. 책을 팔아야 되고 라이브 커머스 방송 시간은 30분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스토리라인을 그럼 어떻게 가져가야 되나? 이거는 이제 세일즈 스피치잖아요. 생각 정리랑 이게 다른 건가요? 이거 다 생각 정리죠. 생각 정리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는 이거 준비 하나도 안 해왔어요. 맞아요. 이거 제가 지금 드린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생각 정리 컨설팅, 스피치 컨설팅을 해드리면서 진짜 이런 상황들을 계속 마주하다 보니까 저도 이런 어떤 패턴들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지 저도 당장 이게 떠오르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번 답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저라면은 라이브 커머스를 해야 되고 책을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 있어요. 드릴을 팔려면은 구멍을 먼저 팔아라. 그런 책이 있습니다. 책 제목이. 알아요. 아시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사람에게 솔루션을 팔려면은 문제를 먼저 제기해야 되고 그 문제를 인식시켜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문제를 얼마나 잘 공감하게 말하느냐가 핵심일 것 같아요. 공감하게. 그 책이 어떤 내용이냐가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이거라고 치죠. 생각정리 독서법이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제가 만약에 다짜고짜 생각정리 독서법 나왔고요. 이거 베스트셀러고요. 이거 되게 책 표지 이쁘죠. 사세요 이러면은 아무도 안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상세 페이지, 랜딩 페이지 만들 때도 순서가 있는 거잖아요. 말도 랜딩 페이지처럼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나보다는 고객의 언어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럼 고객의 문제부터 저는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요즘에 책 읽으시면서 끝까지 읽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요즘에 인스타그램 많이 보는데 쇼츠 많이 보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책 보는데 어려움 있지 않으세요? 그리고 책을 읽긴 읽었는데 기억에 남지 않은 경우 있으세요? 책을 보면서 성장하고 싶은데 나는 왜 성장하지 않을까 고민해보신 적 있으시죠? 책 보다가 좋은 아이디어, 이거 사업 아이템으로 만들면 좋을 텐데 책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고민하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이 고민을 읽어줄 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쭉쭉쭉 더 얘기해주고 아니면 더 사례를 더 얘기해줄 것 같아요. A님이 계시는데 예를 들어서 규림님이 있는데 제가 그 규림님이랑 책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니까 그분은 책 보면은 이게 책 이해도 되지 않고 너무 졸리고 요약도 안 되고 그래서 책을 끝까지 못 읽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또 성태님이 계시는데 성태님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또 이제 그 사례를 계속 얘기를 하면서 맞아 내 얘기야가 나올 때까지 전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일단 내 얘긴데 라는 마음이 딱 들면은 그 다음에 여러분 근데 왜 여러분들이 책 읽는 게 어려운 줄 아세요?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책을 읽기 읽는데 왜 기억에 남지 않는 줄 아세요? 마치 밀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책을 읽는데 왜 기억에 남지 않을까요? 왜 책을 읽는데 성장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없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의문을 제기를 합니다. 공감을 먼저 하고 문제 제기를 하고 공감을 먼저 얘기를 하고 공감대 형성을 한 다음에 문제 제기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그 답을 알고 있습니다. 책이 썼으니까 그 답을 발견했습니다. 그 해답을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라는 거를 이제 빅 아이디어를 제시할 것 같아요. 저는 여기 있는 이 생각 정리 독서법 이 책을 쓴 저자인데요. 이 책에는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그 해결 방안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빅 아이디어를 딱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럼 그쯤 되면은 이때부터 고객분들이 그 시청자분들 또는 듣고 있는 분들이 라이브 커머스죠. 그러니까 이 고객분들이 이제 그래 맞아 들어보자가 됐을 거예요. 그래서 귀가 이제 열렸고 그럼 이제 하나하나씩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책을 읽는데 기억에 남지 않는 이유는 땡땡을 못해서입니다 하면서 제가 책에 있는 그 솔루션들을 차근히 설명을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 고객분들이 저렇게 하면은 맞아 저렇게 하면은 책을 오랫동안 기억에 할 수 있다고 책을 읽는 순서가 잘못됐구나. 책을 읽을 때는 그냥 단순히 제목만 읽고 본문 넘어가는 게 아니라 제목을 보면서 질문도 던져보고 부제도 보고 카피 어떤 문구가 생겼는지도 보고 그 다음에 저자가 누군지도 살펴봐야 되겠고 서문이 한 장짜리 기획서구나. 그걸 꼼꼼히 읽고 목차를 보면서 저자 생각의 구조를 딱 봤을 때 일단 머릿속에 큰 그림이 그려지고 그 다음에 책을 읽으면 이게 기억에 남구나. 그런 거였구나 이런 것들을 맛보기처럼 알려줘야 돼요. 맛보기. 시식 코너처럼. 근데 여기서 핵심은 책에서 맛보기라고 해서 가장 어떤 좀 그런 어떤 내용 사소한 거 뭐 쉬운 내용 말고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제일 맛있는 거. 제일 맛있는 거를 전달을 탁탁탁 해드리면서 와 하는 포인트들을 전달을 해드릴 거고 그렇게 한 80% 정도를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80%라는 게 한 초반에 공감대 형성을 한 20-30% 네네네. 그리고 빅 아이디어 문제 제기 한 20% 정도 그리고 10% 정도 그 다음에 한 40% 정도 50% 정도는 솔루션 얘기 그리고 이제 한 20%에서 10% 정도 남잖아요. 네네네. 그때 이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팔아야 되겠죠. 책을 이젠 사실은 이 책이 이제 여러분들에게 오늘 판매를 하려고 나온 건데 이 내용 중에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내용 일부만 전달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280페이지짜리 분량의 내용인데 그중에 여러분들이 들은 내용은 불과 3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그 나머지 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이 책 안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가치를 부여를 해줘야 돼요. 이 책은 단순히 18,000원짜리, 16,000원짜리가 아닙니다. 제 인생을 걸쳐서 20년 동안 생각 정리를 하고 독서를 했던 그 내용을 만약에 값으로 환산한다면 얼마일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이 책 한 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독서 문제가 해결된다면 여러분들은 이 책에 얼마를 지불할 것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것 같아요, 되려. 의도하지 않았는데 이 책 홈쇼핑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왜냐면 제가 왜 책을 판매하려고 하는데 가치 얘기를 하냐면은 저는 결국 돈은 가치와 바뀐다고 생각을 해요. 결국 이 책도 가치인 거고 이 이야기를 듣는 독자분들이 이게 18,000원짜리에 가치가 있는 책이냐를 보실 거잖아요. 저는 자신 있거든요. 이거는 1,00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책이다라고 전 믿고 책을 썼고요. 그러면은 너무 싼 거예요. 제 기준으로는. 그런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 책을 팔 수 있는 거겠죠. 저는 1,000만 원짜리 가치가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18,000원인데 여기에서 그냥 하면 안 되겠죠. 오늘 특가 10,000원에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사실 지금
너무 멋진 이렇게 해주셨는데 지금 들으면은 와 뭐야 그냥 작가가 말을 잘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금 이 모든 흐름이 아까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랜딩 페이지처럼 말한다. 그쵸. 그러면은 구조를 어디선가 설득의 구조를 따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사실은 스피치를 지금 당장 개선하는 원포인트 처방을 준다라고 하면은 사실 그게 레퍼런스를 참고하는 거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것도 좋죠. 음. 말씀 잘하시는 분들을 분석하는 거 좋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말씀한 것처럼 레퍼런스 참조하라. 생각정리 스피치 책이 두 번째 나온 책인데 거기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저는 말 너무 잘하고 싶다고 했잖아요. 스타 강사들의 스피치 대본을 제가 일일이 다 타이핑 쳤어요. 그때 AI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논리의 흐름으로 말하기에 공감이 되고 재미있고 설득력 있을까? 근데 그 말 이전에 구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구조에 그 레퍼런스가 많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간에 말은 붙여서 하면 되는 상황이 될 거고요. 두 번째로는 저는 그 단어 이전에 구조를 먼저 생각하고 스토리라인을 먼저 생각해라.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점점 눈덩이처럼 커지는 게 말이거든요. 근데 그 눈덩이처럼 커지는 말, 그러니까 그 물고기로 따지면은 물고기도 뼈대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플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 말 이전에 뼈대를 어떻게 그리면 될 것인지 그게 전 가지, 구조와 가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표현하는 그 이름은 My Logic Tree. 생각 정리 트리를 먼저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거 그리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내가 그럼 그걸 그린다고 하면 그냥 러프하게 여기다가 지금 한번 그려주시면 예를 들어서 내가 네. 지금 그 예를 들어 그냥 작가님께서 지금 즉흥으로 그냥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그린다라고 그냥 보여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러닝을 잘하는 법에 대해서 내가 말을 해야 된다. 네. 그러면 그거에 대해 로직 트리를 짠다는 게 어떤 느낌인 건가요? 자, 이것도 그림 그릴 때 핵심이 있는데요. 네. 이거 제가 비주얼 띵킹 얘기는 또 처음 해봐서 네. 재밌네요. 자, 저 같은 경우는 그림 그릴 때도 이렇게 도식화를 하거든요. 도식화를 할 때 이렇게 피라미드형으로 해서 만약에 방금 러닝을 잘하는 달리기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달리기 하면 좋은 이유요? 잘하는 법입니다. 잘하는 방법. 그럼 러닝을 잘하는 방법 세 가지라고 하면은 1번, 2번, 3번 이렇게만 그려줘도 일단 첫째, 둘째, 셋째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런 패턴을 두는 거예요. 여기는 러닝을 잘하는 방법, 러닝 잘하는 방법이라고 하고 첫째 이유라는 패턴을 둬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근거 또는 사례라고 얘기해 볼게요. 네. 또 근거 또는 사례 또는 방법 이렇게 해서 한마디로 중심 토픽, 주요 토픽, 하위 토픽의 흐름을 이렇게 만듭니다. 그럼 제가 한번 즉흥적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러닝을 잘하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소에 무리하지 말고 10분 그 다음에 뛰어보고 15분 뛰어보고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방식으로 뛰어보세요. 두 번째 러닝을 잘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지 마시고 운동화 좋은 거를 한번 신어보세요. 세 번째는 혼자 하지 마시고 함께 하세요라고 이제 정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10분, 15분, 20분 이걸 왜 그렇게 해야 되냐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해야 되냐면 하면서 제가 정확한 근거는 모르니까 한 연구에 따르면 이렇게 점차 늘려가는 것이 훨씬 더 효과가 좋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또는 제가 직접 해보니까 그냥 당장 뭐 40분 뛰려고 못 뛰는데 10분, 5분 하니까 점진적으로 체력이 늘어나면서 뛸 수 있더라고요. 제 경험담을 통해서 말씀드리자면 이렇게 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거고요. 만약에 처음부터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면 전 이렇게 할 것 같아요. 똑같이 피라미드형으로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런 흐름으로 얘기를 해보자. 달리기를 잘하려고 하면은 점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그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은 함께 하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함께 하자 이걸 설득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흐름으로 얘기할 것 같아요. 방향성이 나오죠.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하자를 말하고 싶다라는 흐름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면 함께 뛰자를 얘기하고 싶어요. 한번 해볼게요. 달리기를 잘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번 혼자 뛰는 방법이 있고 함께 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이 혼자 뛰는 방법은 뭐고 함께 뛰는 방법은 이런 어떤 효과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함께 뛰는 방법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자 뛰고 있죠. 혼자 뛰면은 문제가 무엇일까요? 문제를 얘기를 해줘요. 혼자 뛰면은 뭐
뭐 금방 뭐 40분 하다가 처음 해서 너무 무리하다가 지칠 수도 있고 혼자 뛰면 방법을 몰라가지고 몰라서 못 뛸 수 있고 재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 뛰는 방법도 있지만 함께 뛰는 방법이 있고 여기에 이 함께 뛰는 방법을 알려드리자면 1번 보고 2번 보고 3번은 뭡니다. 결록 이 함께 뛰었을 때 여러분들 더 오래 뛸 수 있고 건강하게 뛸 수 있고 재미있게 뛸 수 있습니다. 함께 뛰는 거 어떠신가요? 이런 식으로. 자, 이거를 물론 머리가 되게 좋으신 분들은 그냥 머리로 생각을 하시겠죠. 지금은 내용보다는 제가 어떤 식으로 그림을 그리는지를 보여드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결국 도식화를 하는 건데 이 도식화를 하면서 생각을 정리하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핵심 키워드와 흐름에 집중을 하게 돼요. 그 부연 설명은 말을 하면서 계속해서 아까 눈처럼 커지듯이 부연 설명 붙는 거거든요. 말의 핵심은 결국은 핵심 키워드와 구조와 잔가지예요. 그거네요. 핵심 뼈대를 어떤 식으로 구축할지 보고 그리고 사실은 그 중간중간 핵심 기관 우리 몸으로 치면 뇌는 뭐고 네. 손은 뭐고 이렇게 그냥 핵심 키워드 적어놓고 그 위에 살이랑 근육 붙여나가면 된다. 그러면서 흐름을 생각을 계속 해나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러면은 말을 잘하려면은 일단 제일 먼저 뼈대를 잘 세워야 된다. 네. 또 하나 있는데 보여드려도 될까요? 네네네. 되게 재밌는 사례여서. 네. 근데 이게 도식화라는 게 단순히 그런 틀이만 있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목표를 얘기할 때는 세모를 쓰면 좋아요. 세모요? 세모. 우리의 비전은 무엇입니다. 그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둘째, 셋째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실행 방안이 또 세 개씩이 있는데 첫째 뭐 해야 되고 두 번째 뭐 해야 되고 이렇게 세모 회사에서 본 것 같은데. 그렇죠. 많이 보셨죠. 핵심 가치 얘기할 때는 이런 세모의 이런 기호를 그 그림을 쓰시면 좋고요. 공통점 얘기할 때는 우리 수학에서 이거 A와 B가 있는데요. 공통점은 이거지만 차이점은 이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기호를 쓸 수도 있고요. 네모도 많이 쓰거든요. 네모 같은 경우 우리 어디서 많이 쓰죠? 사사분면 그릴 때. 그렇죠. 구분알고 네. 긴급 중요도 네 맞아요. 이렇게. 아이젠호. 그렇죠. 이렇게 해서 사각형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기호를 사용을 하셔서 생각을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머릿속으로 잘 정리가 되고 그리고 이 기호를 떠올리면은 이 이미지가 머릿속에 기억에 남기 때문에 나중에 말할 때 횡설수하는 일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어쨌든 뭐 그러니까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방법은 있겠지만 어쨌든 뼈대와 구조를 미리 세워봐야 된다. 그렇죠. 그게 말을 잘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이다. 확실히 저도 콘텐츠를 만들기 전에 지금은 익숙해져가지고 그냥 사실은 그렇죠. 그냥 백지에다가 쳐도 구조가 거기 보이는데 그 전에는 저도 마인드맵으로 이렇게 나눴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거 진짜 그게 좋은 게 구조와 그러니까 마인드맵 훈련이 되어 있는 분들은 나중에 그 서술형 글쓰기를 하더라도 구조가 보여요. 맞아요. 그러니까 저도 역으로 책 보면서 핵심 요약이 이렇게 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사실 구조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구조화 능력이 연습이 많이 안 돼 있는 분들일수록 글도 말도 두루뭉실하게 보이고 두루망실하게 들려요. 그럼 나중에 그걸 활용을 못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구조를 연습 많이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구조라는 거는 사실 그 구조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이 책에는 많이 없고 작가님의 생각정리 스피치나 생각정리 스킬을 보면 좀 도움이 될까요? 네, 전반적으로 다 내용이 담겨져 있지만 당신의 생각을 정리해드립니다도 책 괜찮습니다. 네네, 그 책도 좋죠. 네, 좋습니다. 오늘 사실 저희가 되게 생각 정리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봤는데 작가님이 오늘 이 이야기 못했는데 내가 이거 말 안 하고 가면 잠이 안 올 것 같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오늘 말 못했지만 시청자분들이 뭐 생각 정리에 관해서든 스피치에 관해서든 아니면은 뭔가 작가님처럼 어릴 때 어떤 힘든 상황을 극복하는 그런 과정에서 마인드셋에 관한 것이든 이것만큼은 꼭 이야기하고 가야겠다. 이거만큼 그러면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릴까 해요. 아까 제가 몸 만든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저는 처음으로 바디 프로필을 촬영을 해봤고 20kg 감량한 것도 사실 그때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몸이 안 바뀔 줄 알았어요. 그게 저의 고정관념이었고 고정 마인드셋이었어요. 근데 몸을 만들면서 제가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내가 알려드리고 있는 생각 정리랑 이 몸을 정리하는 거랑 너무 똑같다. 첫 번째, 몸은요 운동하는 순간 변해요. 운동하는 순간 몸이 단단해지고요 건강해지잖아요. 당장 달리기 10분 동안 뛰고 오면 건강해진 느낌 든다니까요. 그게 첫 번째예요.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생각도 나 정리 안 돼서 평생 정리 안 될 거야. 난 평생 복잡하고 평생 말 못하고 평생 시간 가지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지금 당장 생각 정리를 시작하면 그 순간부터 뇌의 가소성이라는 원리가 있잖아요. 점점 우리 뇌는 똑똑해지게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몸도요. 제가 바디 프로필을 처음 찍어봤으니까 근육 만드는 걸 몰랐거든요. 근데 근육 만들려면은 기구를 사용해야 돼요. 헬스 기구들을 잘 사용해야 돼요. 그래서 가슴 만드는 운동, 하체 만드는 운동, 등 만드는 운동 기구들이 다 달리 있는 것처럼 생각 정리도요. 오늘 제가 디지털 마인드맵 강조해서 말씀드렸지만 사실 제 생각 정리 시리즈 책 보면은 나에게 맞는, 여러분들에게 맞는 다양한 생각 정리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중에 저는 디지털 마인드맵이 제 인생 툴이었던 것이고, 여러분들에게 맞는 그 툴을 발견을 하면은 너무너무 좋을 것 같다. 툴에 따라서 아이디어 기획을 잘할 수도 있고, 생각 정리 툴에 따라서 말을 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툴 원리를 꼭 배우시면 좋겠다.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데요. 그럼 시작을 언제부터 해야 될까? 너무 늦은 거 아니야? 라는 생각하시는 분 분명히 계세요. 저 만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또는 60대 분들도 저희 생각정리 클래스 많이 찾아와 주시거든요. 근데 제가 에피소드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그 헬스장에서 PT를 이제 봤는데 아침에 이제 운동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근데 트레이너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근데 막 반말을 하시면서 되게 터프하신 관장님이신데, 주하나 너 잘 쳐다봐봐. 여기서 몸이 가장 좋은 그 연령층이 어디일 것 같니? 10대도 있고 20대 있고 30대, 50대, 60대 다 있어. 그냥 말해봐.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글쎄요. 그때 당시 제가 20대 막 그 중반이었으니까 뭐 10대나 뭐 20대가 아닐까요? 다시 질문 바꿔볼게. 운동을 지금부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히 오래 했는데 그 기간은 기간이 길다고 가정했을 때 그 누가 그럼 가장 운동 잘했을 것 같아? 라고 질문을 바꿔서 저한테 던졌어요. 그러면은 그래도 저는 솔직히 젊은 분들이 길게 했어도 젊은 분들이 뭐 똑같은 기간이라면 젊은 분들이 몸 더 좋겠죠? 라고 했는데 관장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헬스장에는 몸 제일 좋으신 분들이 50대, 60대 분들이래요. 그러니까 같은 기간이어도 젊은 시간부터 꾸준히 운동하신 분들은 나이가 들어도 몸이 점점 좋아진다는 거예요. 저는 강연가로 활동하고 또 작가로 활동하면서 연세가 많이 든 교수님, 선생님들, 작가님들 많이 봤거든요. 근데 실제로 뵙고 이야기 나눠보면요, 얼마나 지혜가 많고 지식이 많고 똑똑하신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지금부터 하루에 10분씩만 꾸준히 생각 정리를 한번 해보자. 하루엔 144번의 10분이 있거든요. 그 10분이 누적이 되고 시간이 이제 자연스럽게 흐르면은 나 생각 정리 너무너무 잘하고 싶었고 말 잘하고 싶었고 했던 분들이 시간이 흐르면 저절로 생각 정리를 잘하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시기 늦지 않았고요. 지금부터 그냥 꾸준히 평생 생각 정리하신다 생각하시고, 오늘 영상 보신 분들이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고 또 행동 바뀌면 습관과 태도와 운명이 바뀐다고 하잖아요. 인생이 바뀔 수 있는 그런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제가 안 알려드린 질문이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하고 나오는데 네. 신기하네요. 있었어요? 예. 좋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제가 이 팟캐스트에서 하는 게 뭐냐면 이전 출연자가 다음 출연자한테 남기는 질문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도 답변을 해주셔야 됩니다. 누가 남겼는지 안 알려드려요. 이전 출연자분이 복주환 작가님께 남긴 질문이 뭐냐면요. 살면서 굉장히 힘든 순간이 있을 텐데 그 힘든 순간을 이겨낼 때 어떤 자기만의 생각법, 그러니까 리스크를 뭔가 문제를 극복하는 생각법이 있는지 혹은 원동력이 있는지, 이게 이전 출연자분이 남겨주신 질문입니다. 와. 지금도 그렇고 뭐 어제도 그렇고 10년 전도 그렇고 15년 전도 그렇고,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이제 돌아가시고 저는 제 인생이 비로소 시작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저의 인생이 부모님의 의지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때부터 저의 그 인생의 키워드는 불안이었어요. 전 늘 낭떠러지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가장이 되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저는 그 불안이라는 요소가 저를 너무 힘들게 만들었어요. 잠도 안 오고, 그리고 늘 힘든 상황인데 생각이 많아지고 괴롭고,
근데 나중에 뒤늦게 이제 생각을 해보고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그 불안이 원동력이었더라고요. 불안만큼 큰 에너지는 없어요. 지금 만약 힘들고 어렵고 당장 좀 그 낭떠러지에 있는 그런 느낌이 드는 분들이 계시다면 불안하니까 포기하자가 아니라 이 불안의 힘으로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될까? 뭐부터 해야 될까?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불안의 에너지를 사용을 하셨으면 좋겠다. 와, 너무 좋은 답변이네요. 불안, 사실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가진 그 힘이 있는데 네. 그게 그 답변이 나올 거라고 지금 전 생각을 못했어요. 힘들 때 이겨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불안이다. 불안. 예. 소울인가? 소울이 아니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요. 인사이드 아웃 보시면 인사이드 아웃에서 불안이 아시죠? 불안이 시즌 2에 나온 시즌 2에 2를 안 봤어요, 제가. 스포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그 불안이가 갑자기 불안이가 커지면은 막 돌아가요. 그러면서 엄청 막 커지면서 소용돌이가 불안이가 커지면서 에너지가 엄청 세지거든요. 근데 그 불안에서 그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불안의 에너지를 활용해서 뭔가를 해내면 남들보다 비교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상황보다 훨씬 더 좋은 상황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될 수 있다. 난 그래서 그 불안이 큰 원동력이었다. 감사합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공식 질문이 있습니다. 오, 예. 작가님 안 끝나서 좋네요. 안 끝납니다. 아쉬워. 예. 마지막 공식 예, 질문인데요. 예. 작가님은 왜 일을 하시죠? 이 일이요? 네, 그냥 본인이 하시는 일을 왜 하십니까? 공식 질문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는 돈 벌려고 하는 일도 있을 거고, 하나는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저는 두 가지가 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생계를 유지를 해야 되니까요. 제가 일을 멈추면 생계가 끝이 나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는 것도 있는데 만약 생계만 생각을 했다면은 저는 이 일을 지금까지 하고 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아까 아버지 말씀드렸는데 내가 왜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그게 한이 맺혔던 것 같아요. 아버지께서 나 잘하고 싶어. 다시 시작하고 싶어. 근데 어떻게 하지? 라는 질문을 하셨을 때 그때 답변을 못 해드렸던 게 한이 맺혔고 이제는 적어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었고 그거를 이렇게 매뉴얼로 책으로 쓸 정도가 되었으니 아버지께서는 이미 하늘나라로 돌아가셨지만 지금 살아있는 그런 많은 사람들 중에 이 생각, 적어도 내가 어떤 상상을 현실로 생각을 행동으로 만들고 싶은 그런 분들이 그런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복주환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생각을 정리하는 방법을 알려준다면 그분들의 인생이 그래도 좀 달라지지 않을까.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를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사람이니까 시각화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정리해주는 그런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든든한 마음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명감, 그 사명감 가지고 있고요. 특별한 종교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서 어떤 이렇게 인터뷰를 하거나 기업이나 기관, 대학에서 강의를 하거나 유튜브 꼭 촬영할 때 기도를 해요. 그냥 이 영상이 또 이 강의가 앞에 있는 분들의 생각을 바꿔줄 수 있는 그런 순간으로 남길 바란다. 이렇게 사명감을 갖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별히 감사한 건 제가 작가님을 처음 본 게 예전에 구신사임당 채널에서 구심사임당 신주원균이 예, 신사임당 채널에서 이렇게 생각 정리를 하는 이거를 눈앞에서 시연이 됐었어요. 그때 영상에서.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작가님의 책도 보고 이렇게 했는데 특별히 감사한 거는 사실 이 생각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희가 이야기도 했지만 되게 강력한 도구잖아요. 네. 엄청 강력한데 형체가 없어. 그래서 이거를 사실 어떻게 다뤄야 되나가 우리 모두의 고민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 원래 굉장히 고민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왜냐하면 교사를 하던 안정적인 걸 버리고 나와서 저도 이제 뭐 생계를 위해서든 뭐가 됐든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떠오르는 온갖 불안과 생각 이런 것들을 진짜 어떻게 다뤄야 될지 알려주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거를 가장 구체적으로 뭐 어떻게 해라라는 조언은 많이 있지만은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해 주는 거는 저는 아직까지 작가님의 조언보다 더 좋은 조언을 못 본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 저뿐만 아니라 작가님의 컨텐츠를 접하는 많은 분들이 그런 뭐랄까요, 어디서도 해결할 수 없었던 네. 이게 해결이 가능하구나 예. 일단 생각을 할 것이고 해결은 이렇게 하는 거구나라는 그런 방법까지 배울 수 있어서 그런 가치 있는 메시지를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저도 감사드려요. 진짜 좋은 시간이었습니다.